NBA 온 주인장입니다. 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합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일입니다. What can I say? Mamba out. NBA 온에어 시즌3 8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항상 이 시작의 에어는 참 큰데 마지막 에어는 줄어들어서 그렇죠. 인트로를 세게 하는 사람 또 안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 주 함께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주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호수님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2주 연속 알렌벅스죠. 한 알렌벅스죠. 주 만에 굉장히 많은 유행어를 나가신 네, 그렇죠. 알렌벅스는 누군가요? 알렉박스 알렌벅스죠. 네. 행인님.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전자를 꿰찼습니다. 네, 일단 그 지난주 방송을 들으시고 학도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직접 들어봐도 네,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학도님이랑 저랑 뭔가 발성이라고 해야 되나, 말하는 톤이라고 해야 되나? 비슷하더라고요. 저 스스로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저도. 둘 다 약간 비염이 있죠. 둘 다 제 비염이 있나요? 비염 있으시나요? 그리고 두 분 다 의사세요? 두 분 다 되게 시니컬하죠. 네, 둘 다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아, 저 알고 알러지 있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자주 말하잖아요. 알러지는 저도요. 그래서 제가 학도님과 약을 공유합니다. 아, 그런가요? 호수님은 그런 거 없으시죠? 저는 뭐 건강하죠. 네. 마음만 아플 뿐이죠. 네. 런저버리 똥 싸는 거 보면서 네. 마음만 아프도.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소개 전에 위클리 뉴스. 이번 주에 선정한 첫 번째 위클리 뉴스는 일단 부상 소식들. 화이트사이드가 무릎 부상으로 골에 멍이 들었다고. 제 마음에도 멍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일단 화이트사이드가 좀 많이 아프다고 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제 환타지 점수가 계속 예. 못 오르고 있죠? 오를 주인장님 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느덧 가시권에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네. 예. 이거 준영님이 저한테 하던 얘기 같아요. 네. 일단 화이트사이드가 일단 문제는 뭐냐면 골멍이 든 건 맞는데 네. 2, 3주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사실 뛰면서 올 시즌 움직임을 보시면 상당히 좀 더디거나 혹은 옛날처럼 되게 블락을 잘하거나 좀 뭐 림프로텍트 능력이 좀 딱히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활동적인 모습들이 떨어졌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스스로도 느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감독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자기가 약간 무릎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히면서 조금 더 완벽하게 남기를 원한다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환타지의 가치가 정말 급하락했습니다. 이게 부상 얘기할 때 보통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제 팀에서 공식적으로 네. 매체를 통해서 공식 권력에 공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의 부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후자죠 이거는. 네. 네, 그렇죠. 후자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구단은 2, 3주를 질렀는데 아니다. 난 확실하게 날 필요가 있다. 나 많이 아파. 나 많이 아프다 사실은 생각보다. 한동안 날 볼 수 없어.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전날 사실은 트레이드를 성립을 시켰는데 네. 그 학도님이 저희 커미셔너 아닙니까? 네. 학도님의 반대로 케빈을 못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인터뷰를 하고 나더니 누구한테 화이트사이드를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저스테인 홀리데이랑 동급이죠. 트레이드 하시면서. 그리고 이 방송에서 언급이 되면 사람들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트레이드를 시키려고 하는 넌 쓰레기다라고 표현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근데 저는 하워드 팔았습니다. 안 듣는 사람한테 팔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장사 성공했습니다. 상당히 기쁩니다. 그래서 화이트사이드는 결국에는 화이트사이드가 지금은 대략 한 2개월 정도. 2개월이요? 2개월이요? 네. 저랑도 거래하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제 느낌은 2개월. 근데 공식 구단에서 하는 거는 한 달. 한 달. 네, 이러면 거의 구단에서 앵벌이 돌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들어야 되나요? 이게 머리 돌리는. 아니
사람이 아픈데 계속 이제 일해라 이렇게 노예처럼 뒤에서 채찍 휘두르고 이런 건가요? 잘 몰라서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저는 구단이 이거를 너무 좀 심각하지 않게 다룬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런 건 문제 있는 선수 것 본인이 같습니다.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는데 예. 예. 어쨌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주축 선수잖아요. 어. 마이애미 플레이오프에는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선수기 때문에 네,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에서 잘 활약하고 있던 드웨인 데드먼 네. 무릎 부상으로 4주에서 6주 빠지게 됐고 아쉽죠. 엎침대 덮친 격으로 그 신인 존 콜린슨도 어깨 부상을 당해가지고 네. 거의 뭐 프론트 코트가 초토화됐죠. 여기. 네. 애틀랜타는 뭐 프리뷰 때부터 최악의 팀 중에 하나죠. 시카고와 더불어서. 그렇죠. 네. 이로써 데니스 슈레더만 농구 선수고 나머지는 그냥 볼을 받아주는 볼보이. 볼보이로 네. 장윤님 팀이 바뀌었죠. 빠르게 그 얼선 일라소바를 데려가셨더라고요. 데려왔는데 그다음 네. 그리고 2주에 가장 뭐 핫했던 부상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AD 앤서니 데이비스가 사타구니 부상을 당했는데 경기 중에 굉장히 심각한 통증을 호소를 했다가 뭐 일단 지금 검진 중이죠. 네, 지금까지는 아직 뭐 정확하게 이제 일정이 타임테이블이 나오진 않았고 뭐 2주 내에 복귀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사실은 넘어졌을 때 뭔가 타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조금 엇갈림을 느껴서 넘어진 상태였고 혼자 걸어서 못 나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제 느낌에는 그 전에 블락을 시도하다가 그 골대 밑에 좀 세게 부딪혔었거든요. 네. 그 뒤에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아마 그게 좀 여파가 있지 않나. 그렇죠. 좀 유리몸인데. 사타구니면 낭심인가요? 이거 그쪽 부위죠. 허벅지 안쪽 이쪽이죠? 그쪽 부위죠. 이거 축구 선수들도 많이 걸린대요. 네. 그리고 레너드가 드디어 뉴스에 자주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와요. 이제 뜨는데 네. 별로 안 믿습니다. 왜냐면 오늘 뜬 뉴스를 또 보니까 뭐 아직 뭐 일정은 확정이 안 맞아요.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2주 미니멈 2주. 네. 다들 찐소문이라. 오늘 나온다는 얘기도 봤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오늘 나온다는 얘기도 봤는데 인저리에서 안 뺐습니다. 뺄 생각이 없었어요. 빼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요. 네. 시간만 가더라고요. 자, 다음 위클리 뉴스는 강도 혐의로 체포된 벤 고든 소식입니다. 정말 시카고 출신들은 정말 벤 고든이 어떤 선수죠? 전 처음 듣는. 벤 고든은 이제 유컨 대학 출신이고 그 상당히 이제 당시 드래프트 될 때만 하더라도 또 이제 시카고에서 드래프트가 된 만큼 이제 뭔가 조단을 대체할 만한 차세대 슈팅가드 슈퍼스타라 이런 이런 걸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그 공격 부분에서만큼은 그 폭발력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그런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 마이클 비즐리 비슷한 과인 건가요? 그런 비슷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비질리보다는 집중이 좀 높고, 네,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최근에는 좀 그 이제 나이 대비해서 좀 아쉽게 많이 기량이 좀 빨리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카고에 한때 그 보스턴과의 치열하게 굉장히 플레이오프에서 그 매치업을 하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 그 시카고 홈팬들이 막 벤 조든 하면서 굉장히 열망했던 선수였죠. 그렇죠. MJ와 데린 로즈 사이의 세대 때 커카인리와 벤 고든과 뭐 이런 사나 그때 커카인릭도 있었고 이제 제일 주축 선수로는 이제 조아킴 노아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 뭐보다 루올댕도 있었고 루올댕이 평균 이제 40분씩 뛰던 시절 때 시카고의 암흑기를 암흑기가 아니죠. 나름 이제 플레이오프에 꾸준히 빛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슈퍼스타 한 명마다 영입이 되면 충분히 대권에 도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데린 로저 나타났죠. 그런데 강도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렇죠. 정말 많이 추락했죠. 이 뭐랄까 은퇴를 아직 한 건 아니잖아요. 은퇴를 하진 않았지만 찾아주는 팀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은퇴한 거죠. 그냥 미아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뭐 미아도 아니고 그냥 뭐 집에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쉬다가 그냥 뭐 심심하니까 뭐. 강도였는데 뭘 훔쳤을까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생필품인가? 네, 간간히 이런 좀 범죄에 열리는 소식 들릴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위클리 뉴스는 이것도 반전의 소식. 네. 포르티스의 사과를 받아들인 밀로시치. 재밌게 끝났죠. 치전국으로 안 갔어요. 노잼. 노잼. 저희가 포르티스의 그 트레이드
가능 날짜까지 저희가 언급해드렸었는데 미로티치죠, 미로티치. 미로티치. 예. 근데 이렇게 되네요. 아직도 모른대 근데. 아직도 왜냐면 트레이드 물론 이제 그냥 뭐 암묵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사과할 수 있었겠지만 네. 아직도 프론트 오피스에서 좀 트레이드 둘 중에 한 명을 트레이드하는 방안을 지금 그래서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둘이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화해를 했지만 너네 둘 중에 한 명 꺼져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그러니까 네. 화해를 했고 미로티치가 인터뷰에서 얘기한 내용은 뭐 네. 약간 이제 프로티스 이제 팀원을 봐주겠다라는 네. 내용이지만 너희들이 싸운 결과를 우리는 무시하지 않겠다가 또 이제 프론트 진의 생각이겠죠. 프론트 진의 가장 큰 생각은 이제 마카넨이 성장한 만큼 그리고 이제 미로티치가 돌아오더라도 이제 선발로 계속 그 유지를 하겠다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렇죠.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다 뭔가 벤치에서 두기에는 뭔가 아깝죠. 재능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한 명을 정리하겠다. 누가 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 트레이드되면 당연히 그 선수들 각자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나름 이제 개인적으로 판타지 입장에서는 좀 기대가 되긴 하죠. 올라갈 가치들이 있는 선수들인가요? 물론이죠. 제가 네. FA 시장에서 한 2년 전에 바비 포르티스 이거 자주 봤었는데 네. 프로티스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항상 3년 전부터 항상 있어요. 그래요? 사실 NBA 모든 선수의 가능성은 있어요. 네. 브루클린에 있는 선수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출전 시간만 보장이 되면. 그렇죠. 강도의 포텐도 높고. 근데 프로티스의 가장 큰 문제는 출전 시간을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네. 그렇죠. 워낙 이제 그때마다 쟁쟁한 이제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좀 훈훈한 소식. 르브론이 장학금으로 에크론 지역에 학교를 건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가야님이 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우리 잠깐 그러면 우리 가야인 부상 소식 한번 업데이트 해드릴까요? 가야인이 아마 그 12월 말 12월 말쯤 한 지금으로부터 한 2주 후 2회가 지난 다음부터 그쵸? 복귀가 가능한. 카와이보다 빨리 오네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그냥 코치 디시전이죠. 그래갖고 우선은 가야님이 2주 후에 2주 후에 2주 후에 네. 한번 그 집에서 연습을 해보고 네. 5대5 연습해본 다음에 저희가 또 보고 제가 컨디션을 보고 출전을 시킬지 말지를 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르브론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보면은 뭐 흑인들의 인권 신장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것들에 나서는 거 보면은 돈도 많고 그렇죠. 보컬 리더로서 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특히 뭐 학교도 이렇게 짓는다는 소식 들으니까 좀 너무 좋더라고요. 요새 또 잘하고 있잖아요. 정말 사실 NBA에서 손꼽는 이제 NBA뿐만 아니라 다른 뭐 그 미국 이제 4대 스포츠를 통틀어서도 르브론만큼 영향력이 있고 어떤 그런 재력이 있고 이런 지원을 해줄 만한 그런 재력 있는 선수 중에서 실제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오랜만에 칭찬받을 일이 있잖아. 그리고 이게 굉장히 칭찬해줘야지. 가야님이 계셨다면 이게 굉장히 길게 갈 스토리인데 이렇게 짧게 하고 그쵸. 에센스만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좋네요. 팩트를 전달하고 넘어가. 그럼요. 예. 이거 소식 제가 카톡방에 올렸다가 칭찬받았습니다. 가야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댓글로 한 40주 달으시더라고요. 예. 크로만 한 40줄. 네, 자, 그러면 댓글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댓글 기초 탄탄국어님 가솔 진호영 다음으로 농구 잘하는 파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진정한 애청자시죠. 네.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제가 예전에 한번 툭 어설프게 툭 던진 거였는데 덥석 물고 아직도 기억을 하게 지금. 이거는 이제 그 호수이님이 생각하는 농구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순위죠. 그렇죠. 탑3죠. 탑3. 네. 그리고 이제 잡설로 닉네임은 국어인데 영어인 K를 붙인 게 좀 이상해서 기초 탄탄 국어로 다시 바꾸셨다고. 원래 기초 탄탄 K였나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정말 초심으로 들어오셨네요. 원래는 기탄 국어인데 네. 이게 이제 5글자 이상만 가능하게 이게 바뀌어서 그래요? 안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 이분이 그거죠. 1000번째 댓글 돌파의 주인공.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저한테 선물 받으셔서 저희 2000번 몇 개 안 남았던데. 네.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1998개. 그죠?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네요. 딱 제가 올리겠습니다. 방송 중에 댓글을 다는 거죠. 어쨌든 네 파커가 돌아왔고 뭐 덕분에 좀 샌안토니오는 로테이션 운영이 좀 원활해지겠어요. 네, 숨통이 좀 트이는. 네. 그래도 카와이가 저시 필요한 거는 뭐 부자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렇죠. 최근에 그 스탯 관련된 이제 정보를 제가 입수한 게 있는데 네. 그걸 보니까 샌안토니오가 지금 아이소를 통한 공격해서 득점하는 비중이 리그의 정말 최하위더라고요. 네. 근데 이 아이소라는 게 물론
경기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분명히 어떤 세트 패스가 흐르지 않을 때 슈퍼스타가 한번 이렇게 병기 막힌 걸 이제 뚫어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산안토니오가 뭔가 그 카웨이 같은 정말 아이소를 통해서 득점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입증을 해주는 스탯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유타의 미첼이 떠오르네요. 도노반 미첼이 정말 아이소로 조졌죠.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지고 있었거든요. 가연님이 거의 사기 트레이더로 역대 최고 아닌가요? 한전 통틀어서 TJ 맥커넬과 도노반 미첼을 트레이드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못했어요. 저 그래서 자유인님이 많이 트레이드 거시면 쳐다도 안 봅니다. 그거 아시죠? 귀를 닫습니다. 판타지계 데니에인지라고 연락을 안 받아요. 사람들이.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미네소타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 관련해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파프리카 친구들님이 갈매기가 퇴장을 당하고 엄청 화를 내며 심판을 죽일 듯 달려들었다고 당시 갈매기가 퇴장당한 상황을 또 말씀해 주셨고. 근데 이때 당시 좀 웃겼던 거는 커즌스가 말린다는 거. 그 장면이 웃겼던 건 커즌스가 말리고 있다는 뭔가 잘못 봤나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이제 갈매기도 커리어 첫 퇴장을 이 경기에서 당하게 됐죠. 토크박스 가느님, 분노의 갈매기 퇴장 후 경기가 기울면서 미네소타가 이겼네요. 그리고 위긴스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스미스팡님은 갈매기의 부재를 결국 뉴올은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긴스 칭찬. 이 경기에서 위긴스가 또 쏠쏠한 활약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네. 요새 스미스팡님이 막걸리를 자주 드시는 것 같네요. 네. 미국에서 막걸리 드시는 거죠? 아닙니다. 한국에 계십니다. 지금 한국에 계세요? 네, 박 실장님. 네. 자, 다음 댓글은 웰컴 투 NBA님. 오늘 당시에 골스와 레이커스 경기를 보고 골스는 골스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3, 4쿼터 너무 불안했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죠. 네. 하지만 조직력으로 버텨냈고 턴오버가 좀 많긴 했지만 골스는 강팀임이 입증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도 잘했고 잉그램이 요새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잉그램. 네. 잉그램이 그래도 꾸준히 잘 성장을 해주고 있어요. 오수희님 기대만큼. 그렇죠. 네. 기대만큼인가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더 기대하셨나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3년 동안 뭐 똥을 싸든 뭘 하든 저는 크게 뭐 하지 않고 그냥 전년보다는 좀 잘해서 좋겠다 이런 마인드였는데 잉그램이 참 그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무리한 외곽슛을 좀 많이 내려놓고 이제 본인이 장기인 그러니까 그 길이잖아요. 그쵸. 길이와 사이즈 이런 거를 좀 코트에서 훨씬 더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걸 보면서 참 되게 흐뭇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잉그램이 대학교 때 보였던 뭐 돌파라던가 뭐 선수 수비수를 달고 플레이하는 것이 상당히 다시 NBA에서도 이제 좀 통하는. 그렇죠. 확실히 오프 시즌에 그 워크아웃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져요. 그 경기를 보면은 지난 시즌 정말 그 돌파하면서 이제 수비수와의 충돌이 있을 과정에 거의 날아갔거든요, 진짜로. 거의 저 멀리 날아가서 진짜 정말 그 용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날아갔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뭐 수비를 달고서도 뭔가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뭔가 프레임 자체는 아직 뭐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작년 대비 확실히 좀 힘이 많이 좋아졌고 이대로 꾸준히 가면은 한 3, 4년 이후에는 NBA에서 충분히 먹힐 만한 좀 파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컨택 후 슛은 되게 이제 약간 이제 볼륨보다는 이제 코어에 얼마나 단단하냐가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사실은 진짜 잉그램 겉으로 보면 사실 아직도 말랐다. 혹은 뭐 르브론에 비하면 뭐 아직 3분의 1도 안 된다라고 했지만 상당히 코어가 강해 보여요. 쏠 때 밸런스가 좀 좋아서 컨택 후에도 잉그램이 확실히 좀 늘지 않았나. 이 부분만 보면 좀 KD랑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케빈 듀란트가 사실 드래프트 전에 이제 워크아웃 때 벤치를 80kg도 못 떨어가지고 이제 엄청난 비난을 먹었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이메커 커프는 막 이제 120짜리 막 12개씩 막 이렇게 들고 와서 엄청난 디스를 먹었는데 듀란트도 확실히 좀 그런 발전 가능성이 좀 보이고 그 잉그램이 그런 발전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파워 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죠. 웨이트는 아무래도 프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잉그램이 요새 상당히 터프해진 모습이 좀 보기 좋더라고요. 자, 다음 댓글입니다. 조소방 구기자님, 드디어 올라왔군요. 들으면서 잘게요. 네, 감사합니다. 파프리카 친구들님, 이 시간에 업로드라뇨? 제가 좀 늦게 했죠? 그렇죠. 내일 일하면서 행복하게 듣겠습니다. 마포대견 문의전님, 몸살난 몸에 잠을 빼앗아가는 이 알람은 뭐죠? 몸살이 나셨나봐요. 감사하네요. 네, 노아 식구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동해 와서 해님 정말 기다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추우신데 녹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카멜로 앤서니 칭찬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커스와 골스의 대결 정말 아깝게 레이커스가 졌더라고요. 호수님 너무 아쉽다고.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카멜로 앤서니 칭찬은
킹찬은 할 게 하나 있죠. 뭐 있죠? 요즘 오늘 9득점 했거든요. 네. 근데 스스로 내가 몇 점을 넣던 20점을 넣던 30점을 넣던 팀이 승리한다면 난 이걸로 만족한다. 멋있네요. 네. 9득점. 갖고 계신 분이 오늘 욕하시더라고요. 정말 욕 안 하는 착한 형인데 시원하게 욕하더라고요. 와 역시 이게 전 그런 이렇게 날것의 감정 표현 좋아하거든요. 정말 오늘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멜로가 커리어 최초로 2경기 연속 한 자릿수 득점을 한 그쵸. 커리어 최초인가요? 기록적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제 거기 그 얘기를 한 거죠. 하필 또 나는 그때 상관없다. 갖고 있는 기가 막힙니다. 안 될 놈은 안 돼요. 멜로의 벤치설은 지금 시즌 초부터 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웨이드와 비교되면서 나오고 Who, me? 네. 이렇게 했던 앤서리가 일단 스타팅에 넣어놓고 한 2, 3분 뛰다가 불러들여서 벤치로 쓰고 나쁘지 않지 않나요? 아 근데 이제 또 이제 벤치로 이제 나왔을 때 어떤 파울 포카가 있기 때문에 선발로 나왔을 때랑 또 이제 벤치에서 나왔을 때랑 위험이 다르죠. 완전 웨이드 형님 최근 모습 보면은 그렇죠. 정말 네. 간지나는 형은 웨이드 좀 따라야 뭐래도 될 된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팀덩컨 넘버2연우님 행인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닉네임만 바꾼 학도님이신 거 아닌지요? 너무 비슷하게 느껴진 거 저뿐인가요? 저희도 다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좀 다른 게 있다면 한 분은 깐죽, 한 명은 염새. 염소 좀 다르죠. 제가 후자인가요? 한 명은 약간 전현무과처럼 이렇게 깐죽깐죽이라면 한 명은 약간 묵직하게 까죠. 그러니까 일상시에는 좀 다르지 않나요? 일단 완전 다르죠. 당시에는 완전 독사가 다르죠. 좋죠. 독사는 독사. 완전 다르죠. 다음 댓글은 여신박누리상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약속된 시간에 선물처럼 방송이 찾아올 텐데 어쩐지 노아 방송은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저희 방송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대전 이글스 팬이라고 자칭한 거는 이제 빙그레 때부터 팬이셔라서 네.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인님, 학도님하고 목소리, 마인드, 말투, 그 다음에 무소불위 호수인맹에 도전하시는 모습까지도 비슷해 보였다고 네. 합니다. 거기 너무 재밌어서 이게 가야님이 처음 오셨을 때만큼은 충격적으로 재밌었고 과찬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야님이 많이 긴장하실 것 같은. 아니 근데 그쪽 요거 야브리카에서는 그 가연이 긴장은 안 할 거예요. 긴장 안 하시겠죠? 네. 신기입니다. 신기. 신기해. 네. 저 입장에서 제기되는 건 둘 다 나왔을 때도 그렇죠. 둘이 한번 보는 거는 좀 기대됩니다. 약간 흙과 백의 싸움이죠. 여기 마이크 다 차겠네요. 네. 굳이 꼭 그걸 싸움이라고 표현하시죠. 디베이시죠. 상생, 공생 이런 그런 느낌. 거 원하지 않아요. 저희 상생 따위 필요 없어요. 물어 뜯어야 돼요.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어쨌든 오래 기다린 만큼 즐거워서 너무 좋았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주인장님이 그 기사 이야기 말씀하시는 도중에 야마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그렇죠. 혹시 기자시냐고? 아니죠. 이제 기자들이 많이 쓰는 그 헤드라인을 네, 컨셉을 혹은 그런 그렇죠. 위목을 끌 수 있는 것을 야마라는 표현을 쓰죠. 네, 네, 기자 아닙니다. 네. 야마 기자분이 이런 단어를 쓰나요? 기자끼리 이제 기자들의 약간 은어인가 아, 봐요. 은어. 네, 네. 야마가 돈다 뭐 이런 뜻인가요? 좀 그렇게 다른 야마가요? 건데 이제 마케팅이나 혹은 뭐 PR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보면은 기자의 헤드라인 잘 뽑았대. 야마가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을 쓰거든요. 아마 헤드를 말하는 게 네, 아닌가. 네. 자, 다음 댓글은 프리스코님. 카와이랑 샤크랑 손 크기 크게 차이 없는데 심지어 카와이와 샤크가 손을 맞대는 네, 사진으로 사진을 올려줬어요.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손 크기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공도 같이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보고 싶네요 정말. 네, 카와이. 아. 예. 다음 댓글은 야수장이님 10연승 클리브랜드의 10연승이죠. 예, 특히 러브가 지난 경기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스탯을 찍어주면서 더더욱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행이님 뇌에 가래떡이 들었나? 너를 향한 드립은 가해님의 것과 동급이었다고. 아유, 네. 과찬이십니다. 이게 비교될 만한 사이즈가 아닌데. 네, 자주 뵀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사실은 클리브랜드 얘기를 제 친구 가연이 없어 잠깐 하면은 네. 저희가 한 8연승 이후로부터는 확실하게 클리브랜드가 스페이싱과 혹은 외곽이 원래 클리브랜드는 사실 3점 슛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능숙한 팀이었는데 분명하게 스페이싱을 만들어 주면서 슛의 자유로움 그리고 수비도 조금은 좀 쫀쫀한 느낌을 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러브라고 보고 있고요. 7연승까지는 거의 르브론이 멱살 잡고 끌고 왔다면 8, 9, 10, 11, 12는
팀이 좀 끌고 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클리브랜드에 약간 상승세 계속되지 않을까. 롤 플레이어들도 굉장히 꾸준히 활약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뭐 카일 코버는 지금 뭐 식스맨 후보상에 거론될 정도로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딴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예, 굉장히 지금 꾸준하게 JR 스윗도 굉장히 많이 활약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뭐 너무 내려가서 또 살아날 길밖에 없긴 했지만 그렇죠. 네. 아무튼 두루두루 지금 골고루 롤 플레이어들이 잘해주고 그리고 있어서 또 트리스탄 탐슨도 이번 주에 복귀할 예정이고 복귀를 하고. 또 르브론이 오늘 인터뷰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웨이드가 식스맨상의 지금 리더다. 맞습니다. 또 친구를 밀어주는 거죠. 네. 그 얘기 듣고 이제 현지에서 오버하지 말라 네, 이런 식으로 네. 현지에서는 니팀 뒤에 칼코버도 있다. 뭐 르브론이 굉장히 잘해준 건 맞죠. 예, 뭐 에이스답게 중심을 잡아준 게. 사실 MVP 레이스도 거의 1등이잖아요. 네. 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거의 커리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죠. 르브론의 활약이 계속되는데 네. 가야님은 안 계시고 참 그쵸. 이게 네. 어떤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르브론이 2주만 더 해라. 네. 왠지 이러다가 이제 디스거리 굵직한 거 하는 그때 돌아오실 것 같아요. 돌아올 때까지만 버텨줘라 르브론. 네, 근데 맞습니다. 디스거리가 나와서 저희끼리 까고 가야님이 안 계셔야 더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좋긴 하죠. 그죠? 근데 나와도 가야님이 깔 때 네. 리즈너블 하면 가만히 있거든요. 변명 안 하고. 그러니까 물론 카톡방에서는 변명을 합니다. 방송에서 안 하더라고요. 네. 방송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인 아. 뷰를 유지하시는 정말 좋죠.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저스틴 할러데이의 풀업 점퍼 영상 네. 굉장히 정직하게 놓고 계속 놀랐다고. 네. 저는 봤어요 영상. 예, 호수님이 이런 거 보고 화병 나신다는 거죠? 그렇죠. 라고. 네. 예. 속되면 백차라고 하죠. 오늘도 꾸준히 예, 여김없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3화를 기록해 주시죠. 트레이드를 안 하시잖아요, 근데. 야구 할 사람이 없잖아요. 못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저는 오퍼를 하지도 않아요. 유일하게 또 론조벌이었죠. 왜냐하면 론조벌은 할러데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말하고 눈물 나긴 하는데. 네. 네. 다음 댓글은 기초 탄탄국어님 방송 들으면서 댓글 쓰신다고 합니다. 특히 행인님 드립에 지하철에서 킥킥대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가야님의 아웃, 남해크이님의 GTD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게스트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멤피스전에서 알드레지가 41득점. 그리고 그 밑에 팀넘컨 넘버 21님도 갓드리지 엄지척입니다라고 알드리지의 활약을 칭찬을 좀 해줬습니다. 빨리 레너드가 와야 좀 이제 스탯이 깎일 텐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드리지는 올 시즌 정말 과거의 포틀랜드 플러스 골밑 돌파력을 갖추고 있는 한 해여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리뷰 할 때 알드리지가 무조건 골밑으로 좀 더 가까이 가야지만 된다라는 거를 들었는지 다행히 좀 지켜주고 있어서 네. 알드리지 상당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터프해졌고 또. 네. 폭 감독도 알드리지 칭찬을 최근에 한 걸 제가 봤는데 샌안토니오가 카와이도 없고 한 와중에도 굉장히 좋은 승률 유지하는 이유가 알드리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네. 카와이가 복귀 직전 요 텀에는 또 잠깐 우리 만우 형님이 요 며칠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잠깐 반짝 맛을 부리면서. 만우 형님은 나오면 마법입니다. 네, 나오면 마법이죠. 네. 실력 어디 가지 않죠. 그렇죠.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하기 때문에. 은퇴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 방송 저희 지워야 되는데 다시 잘라서 써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네. 다음 댓글은 조소방 구기자님 오네어의 인저리 프론 노아의 데릭 로즈 가야님의 빠른 복귀를 그렇죠. 기도합니다. 유리몸이죠, 유리몸. 저희도 그립네요. 파프리카 친구들님 가드 옛날 그 NBA 중에 예. 우리 또 한창도 예. 고 한창도 해설위원. 네, 그 사진을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드. 가끔 가드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가드. 갤러그 에세인 남모르기님 르브론과 퇴장 지시를 한 심판의 대화를 예상하면서 르브 왜 이렇게 팔콜 안 보냐 심판 넌 그냥 가야 굴고 가 이렇게 이렇게 재미없게 욕이 섞여 있어서 네네네네. 네, 좀 자연스럽지 못한 점 네네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어요. 네. 기초 탄탄국어님 카와이가 드디어 팀 연습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2주 정도. 저를 포함한 세남 팬분들과 카와이를 갖고 가신 판타지 유저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그 밑에 이제 스미스팡님이 행인님은 안 믿을지도 안 믿고 몰라요. 있죠. 여신방늘상님도 행인님은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숫자만 믿습니다. 숫자 올라가고 숫자가 찍혀야지 믿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카와이 레너드와 가야인이 같이 손잡고 복귀하지 않을까. 네, 비슷한 비슷할 것 시기에. 같습니다. 그렇게 늦게요? 그럼 안 되는데. 아마 카와이가 더 늦지 않을까요? 네. 비슷하겠죠. 가야님이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다음 댓글은 파프리카와 친구들님. 오늘 스티븐 애덤스는 정말 무섭네요. 공만 잡았다 하면 엄청난 압박감.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또 보였었죠. 폴 조지와 스티븐 애덤스가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선정했던 넥스트 매치업에 선정했던 경기인데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사실 스티븐 애덤스가 올 시즌에 보는 모습이 좀 전년도 확실하게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유랑 동갑. 예, 그렇죠. 아이유랑 동갑이니까요. 근데 그 이번 올 시즌에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스킬풀해요. 그리고 손이 그 공을 잡는 손이 상당히 건조합니다. 안 미끄러뜨리고 잘 잡아주고 있고. 훌륭한 빅맨의 필수 요소죠. 네. 쿼미 브라운이 가지지 좋아요. 못했던. 그리고 정말 스크린으로 만들어주는 공간의 영역이 그러니까 왜 스크린을 잡아주면 가드를 잡아주면 공간이 얼마나 열려냐에 따라서 이 빅맨의 스크린 능력이 판단되는데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게 거의 리그 빅맨 중에 거의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 아닌가.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박수를 그 나이에. 그래서 박수를 보냅니다. 네. 에네스 칸터가 떠난 빈자리도 잘 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댓글은 르빠님. 르브론 제임스와 제임스 하든이 11월 이달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르빠님이시니까 르브론 제임스의 수상을 바라지만 하든이 워낙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끝까지 이들의 퍼포먼스를 두 선수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선수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요? 네. 사실은 르브론의 활약은 사실 대단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28득점 그리고 한 8리바운드 8어시스트 정도로 기록하고 있고 필드골이 무려 58%. 주목해야 건 3점 슛이 한 43% 정도 되니까 사실 거의 갖출 건 다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든은 하든이죠. 하든 평균 3점 슛 개수가 4.5개에 가깝던데. 아무래도 그 크리스 폴이 오고 난 다음에 좀 더 효율적인 농구를 슈팅 가드에 집중해서 좀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저희가 그 오프시즌에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랍다. 사실은 휴스턴이 팀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걸 받지 않을까. 최근에 현지 언론에서도 휴스턴이 지금 베스트 팀 아니냐라는 생각하고 최근에 6경기도 다 각 박빙의 승부를 한 게 아니라 15점 차 이상의 승부를 결정냈기 때문에 휴스턴이 좀 상당히 많은 그 격차들을 보이고 있고 빨리 골스로 한번 빨리 붙었으면 제대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와, 휴스턴과 골스의 대결. 그렇죠. 그리고 휴스턴이 최근에 7연승 달리고 있고 한 패를 빼더라도 지난 13경기 중에서 12경기를 이기면서 거의 지금 클리블랜드 연승 기록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항상 달리고 있고 무엇보다 크리스 폴이 그 이제 뭔가 본인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런 스타일의 이제 뭔가 다른 이미 세팅되어 있는 그런 오펜스에 합류를 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합류를 한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정리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크리스 폴은 크리스 폴이다. 천재다. 워낙 비큐가 좋으니까. 그렇죠. 비큐 이런 것도 그렇고 크리스 폴의 지금 그 효율성, 크리스 폴 그러니까 물론 하든과 크리스 폴이 공존했을 때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하든 역시 크리스 폴만으로 휴스턴이 공격이 운영됐을 때만 해도 효율성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그 시즌 초에 그 덴토니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하든 아니면 폴은 항상 코트에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코트에서 하는 상황인데 둘 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공격에서 효율성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고무적인 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폴이 없었을 때도 하든이 보여주는 하든 하나로도 지휘하는 휴스턴의 팀도 강했는데 둘이 합치니까 저희가 프리뷰할 때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적응력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OKC의 그것과는 다르게. 그렇습니다. 네. LA 클리퍼스에 있을 때보다 그 동료 선수들이 슛을 잘 쏘잖아요. 그렇죠. 훨씬 잘 쏘죠. 휴스턴은 데릴 모리가 그런 선수로 데려왔죠. 그러니까요. 하든 중심으로 이제 박아놓고. 그리고 휴스턴이 최근에 보니까 전체 필드골 시도 중에서 53%가 3점 슛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3점 슛 레이트가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점 슛 중심으로 운영하는 클리브랜드나 마이애미나 토론토는 아니구나. 이 정도만 해도 한 38%? 3점 슛 비중이 옛날보다 많이 올라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은 한 53% 정도까지 올라온 거 보면은 휴스턴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아니면 그 더 이상으로 이제 공격 부분에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좀 간과 있는 부분이 수비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비가 개선된 중심에는 아무래도 그 오프 시즌에 영입됐었던 룩바우무테랑 피제 터커 스탯은 쓰레기지만 실제로 코트를 경기를 보시면은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상대방의 어떤 에이스들을 막는 역할 부분에서
사실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은 그 베벌리와 이제 그 아리자가 예, 30-40분씩 뛰면서 피를 흘리면 피땀 흘리면서 하든이 썬똥을 다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 네. 이제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선수가 좀 늘어난 거죠. 네. 예, 고무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덕분에 이달의 감독상도 휴스턴의 덴토니 감독이 네. 무려 11월 달에 17승 4패를 그렇죠. 이끌었고 동부에서는 브래드 스티븐슨 감독이 네. 타이런은요? 19승 4패로 누 감독이 파이널로 뭐 헤임설로 쑥 들어갔죠. 예, 우승하면서. 그리고 이달의 루키로는 벤 시몬스와 카일 쿠즈마가 네. 또 풋풋한 소식. 벤시머스 내내 받을 거예요. 특히 카일 쿠즈마는 정말 그렇죠. 완소죠, 완소. 네. 최근 사실 레리네스 주니어가 돌아오고 또 이제 줄리어스 랜들이 좀 이제 기세가 살아나면서 출전 시간이 좀 제한이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쟁쟁한 선수를 뚫고 지금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네. 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아야 그렇죠.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신인 얘기 나왔었는데 최근에 혜성같이 튀어나온 애나 있죠? 네. 도노반 미첼. 네. 아 잘합니다. 근데 워낙 야투율이 좀 들쑥날쭉한 선수라서. 최근 로드니우드 부상 이후에 몇 경기, 3경기 정도만 보면 도노반 미첼은 거의 신인왕 후보. 그렇죠. 벤시머스 최근 바로 기록만 뒤로는 보면은 부각되더라고요. 정말 수비가 폭발적.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네. 인절이가 떴더라고요. 인절이가 떴나요? 네. 좀 더 아프게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잃어버린 3패를 찾아서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클불 지역 방송 캐스터 혹은 해설자 같은데 약간 술 취한 듯한 구수한 목소리에 르브론이 덩크 찍으면 자지러지듯이 좋아하는 사람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불꽃남자 어빙님이 어스틴 카라는 해설자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가장 기억나는 멘트는 그거죠. 그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메리를 외치죠. 그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활약을 했을 때 르브론 제임스의 고등학교를 이제 외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녀가 농구 제일 잘하는 네.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문득 든 생각인데 저희가 언제 한번 자유주제로 네. 현지 이제 아나운서들 네. 플레이 그 아나운서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부연 해설하는 유명한 분들 네. 한번 모아서 소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오, 그래서 방송별로. 그렇죠. 아니 저거는 되게 동의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그 NBA.com에서 이제 NBA 게임 타임이나 이럴 때 중간 커머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커머셜이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NBA 케어라던가 뭐 리닝 투게더라던가 뭐 G리그라던가 이런 걸 하는데 요즘에는 다시 이제 해설자들 옛날에 그 호수님 소개시켜 줬는데 립시티가 왜 했냐 해설자가 그거를 이제 발언하면서 립시티가 포트랜드 립시티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런 걸 조명하는 또 현지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뭐 말씀하신 주제를 한번 다뤄보는 것도 이런 그 현지에서 해설자분들이나 이게 아나운서 분들이 유명한가요 실제로도? 엄청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죠.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레이커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제 플레이바이플레이 아나운서가 이제 그 치컨이라는 분이 계시죠. 치컨이라면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레이커스 스테이플 센터 앞에 동상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스포츠 언론 자체에 미친 영향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으셨고 사실 전미적으로 거의 스타 중에 한 명이었죠. 네. 코트사이드 리포터도 뭐 작년에 크랙 세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전체 리그가 추모할 정도로 사실 그런 주변인들도 상당히 인기를 많이 있기 때문에 크레이크 세이거는 좀 다른 느낌인 게 크레이크 세이거는 이제 그 전미 방송 이제 브로드캐스터잖아요. 근데 오스틴 카 같은 경우는 클리브랜드만 하죠. 클리브랜드 경기만 전담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치컨도 레이커스만 이제 30년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레이 존슨 시대 때부터 이미 하시고 계셨다가 나중에 그 레이커스 2000년대 초반 3핏 할 때까지도 계속 이제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현지 그 방송마다 다 포진해 계시죠. 네. 그리고 저희들이 뭔가 이제 어떤 믹스테이프를 본다든지 이럴 때 들리는 어떤 남성들 이제 주변에 나오는 그런 에코 같은 것들이 다 사실은 지역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게 많죠. 저는 사실 이 경기를 보게 되면 이제 회사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드러나게는 못 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를 꺼놓고 보기 때문에 뭐가 오디오가 없거든요. 비디오로만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영향력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정말 주옥 같은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사실 리그 패스로 이제 관람하시는 분들은 그 피드를 그 자기 팀을 할 거냐 원정 팀을 할 거냐 이걸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해설가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별로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미 방송이면은 이제 뭐 TNT나 ESPN 해설자가 하는 걸로 들을 수 있고 뭐 다른 나라 해설자가 하는 거 들을 수 있고 최근에는 스포티비도 등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골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게 현지 피드면은 이제 현지 플레이 그 아나운서가 해주고 정미 방송 ESPN 하면 뭐 ESPN의 캐스터가 방송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다음 주 자유주제로 하는 건 어떠신가요? 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저 가야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게 가야님 오신 다음에 가야님이 또 성대모사 잘하시죠.
아껴뒀다가 아껴뒀다가 Too big. 네. 이 오스틴 카의 그 음성을 해머장. 실제로, 네. 정말 주옥 같은 멘트들이 많아요. 오스틴카뿐만 아니라 다른 네. 현지적들. 네. 네. 저희가 한번 준비해서 가야님 오신 주에 네. 또 가연이 그쪽에는 저 자주제 하나 해결됐네요. 네. 네. 이게 무슨 뭐 과제도 아니고. 네. 다음 댓글은 팀 덩컨 넘버 21님. 오늘도 스퍼스는 승리를 챙깁니다. 하지만 카와이가 언제쯤 돌아올지 행인님과 함께 걱정합니다. 걱정합시다. 걱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걱정합시다. 다음 댓글은 여심 박누리사장님. 도노번 미첼 이 선수는 또 뭔가요? 헤이워드 떠난 유타의 새로운 희망이. 그렇죠. 굉장히 칭찬이 많네요. 제가 이 칭찬이 많아질수록 너무 미안해서. 맥커넬이 하나 이제 생각나시겠죠. 근데 트레이드 당시만 해도 사실 먼저 요청이 오셨고. 그렇죠. 굳이 분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근데 도노만 미첼은 지금 말 나온 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슬램덩 콘테스트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 요즘에 그 정도예요. 한류 받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스탑을 하고 나서 그 두 발로 이제 뛰어오르는 그 덩크가 서전트 엘리어분 정말 화끈하더라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운동 능력이 된다. 전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운동 능력 그래도 현재 가드 중에서 탑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도노번 미첼이 특히나 41점 넣었을 때 돌파의 스텝과 운동 능력 와우 진짜 좋더라고요. 그 둘 다 나와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전 사실 그걸 기대하고 이렇게 트레이드한 게 아니었거든요. 뭐 이렇게 팔이 좀 길어서.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네. 사람 더 아픕니다. 자, 다음 댓글은 노아 없이 못살아님. 호수인님, 농구여행 그렇게 갔다 오시면 혹시 숙박비, 항공료 티켓, 식비 등 포함해서 대충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참 어려운 질문인 게 네. 사실 뭐 경기 티켓을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것들은 어떻게든 본인이 어떻게 예산을 짜느냐에 따라서 너무 사람마다 다를 수 다르죠. 있죠. 어느 항공사인지 그러니까 그냥 소위 말하면 뭐 그냥 막말로 하자면 뭐 세븐일레븐 가서 핫도그만 매일 먹고 와도 정말 돈이 많이 세이브 될 거고. 그렇죠. 숙소 같은 경우도 정말 싸구려. 그쵸. 하더라도. 비박하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경기 티켓은 항상 저는 네. $100에서 $200 사이. 티켓은 100에서 200달러. 네, 경기 티켓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정도로 잡아서 예전에 한번 시즌 오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대각선 정도에서 중간 정도로 하면은 그쵸. 나름 시야도 확보가 되고 가격도 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는. 물론 이제 $100에서 $200라는 가격이 형평성이 맞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잘 의문적이긴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워낙 상대적으로. 경기 티켓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수능을 보신 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100, $200도 좀 적은 돈은 아닐 거고 그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좀 간 김에 좋은 자리에서 보는 게 또 좋고 네, 자주 가지 않는 트립일 테니까. 근데 학생분에게는 사실은 말씀하신 $100, $200 수익이 아주 적당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호수님이 말씀하신 자리가 경기도 잘 보이면서 그렇죠. 그나마 좀 저렴한. 그렇죠. 네, 사진도 잘 대각선. 나오고 네. 사진도 잘 나오고. 네. 그리고 뭐 항공료나 숙박비, 뭐 식비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떻게 책정하시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왜 NBA 경기도 VR로 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NBA 리그 패스 뭐 결제하면 VR로 볼 수 있는 경기들을 이렇게 쭉 있어서 그거는 VR로 볼 수가 있대요. 마치 경기장에 있는 듯한. 네. 저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카톡방에 한번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무시해서 그렇지. 저는 항상 이렇게 뻐꾸기처럼 뻐꾸기를 날립니다. 저는 그래요? 기억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을 못 하시네요. VR 그건 지금 처음 듣는. 네, 처음 듣는 너무 좋은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VR. 하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리그 패스를 살까도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리그 패스가 너무 약간 비싼 거라 저는 스포티비 나우 그걸로 이제 결제를 하고 네이버랑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보거든요. 네. 근데 그 VR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정말 저 VR. 일단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제가 그럼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네네 먼저 해보세요. 네. 하고. VR이 얼마나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질지. VR은 이제 모르니까. 중고나라에서 사시면 되니까. 아니 그거 하나 사셔서 곡을 끼시고. 제가 VR 한번 테스트 해보고 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 없이 못살아님이 수능 보기 전에 생긴 병을 내일 수술한다고 하십니다. 아이고. 그 심한 수술은 아니지만 건강 NBA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아마 이미 수술이 끝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참 수술이 잘 되셨기를 네,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건강에 낫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댓글은 불꽃남자 어빙님. 보스턴 1옵션의 위험입니다. 11월 달 동부 감독으로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이 선정되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참고로 어빙이 MVP 레이스에서 3위라고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MVP 레이스가 지금 하든, 르브론, 어빙 그리고 커리, 엠비드 순서더라고요. 엠비드가 5위에 있는 게 저는 상당히 놀랍던데. 뭐 저 당시에 잠깐 반짝 레이커스 경기랑 플러스 해갖고 반짝 당겼을 때죠. 바짝. 네, 바짝 올렸을 때. 그리고 쉬고. 저도 뭐 그러니까 경기당 평균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쉬니까. 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서로 항상 이게 그 빅맨들이 싸울 때 그거를 되게 약점으로 삼더라고요. 제대로 뛰고 나서 얘기를 해라. 그렇죠. 최근에 드루먼드랑 할 때도 드루먼드가 백투백이면 무조건 쉬고 나는 여태까지 백투백을 모으고 가는 한 4-5번밖에 안 쉬었다. 백투백인데 한 경기 쉬고 나오는 애랑 나랑 붙는데 네가 공평하냐. 확실한 건 좀 심해요. 좀 심해요. 약간 온실속 화초 느낌인데 화초가 시끄러워요. 그 레스트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실 이렇게까지 낮을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그 최근에 이제 디트로이트 경기 끝나고 NBA와 이제 인터뷰 때 뭐 누가 지금 뭐 가장 최고의 빅맨을 생각하냐 근데 갑자기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지 않냐. 게임 타임에서 인터뷰였죠. 정말 맞습니다. 그 사실은 되게 사회자가 돌려 얘기했거든요. 그런 퍼스널리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뭐 자기는 이러면서 나는 그런 뭐 승부욕과 재미를 느낀다 이렇게 하다가 최고의 빅맨이 누구냐 했더니 네 앞에 있다. 그 질문을 던진 분이 크리스탈 레드로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순간 그 리액션을 보고 나서 어쩌지 이거를? 그분이 사실 당황을 잘 안 하는 분이거든요. 베테랑이거든요. 당황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인상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미인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그 미국 이제 그 미인 대회에서 수상도 하신 분이라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되게 남자가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저도 제가 이 기사를 올려드렸는데 저 누누이 말하듯이 저는 이제 오디오로만 보고 내용은 못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보니까. 비디오만 보고. 그렇죠. 그냥 기사만 올려드렸죠. 정말 같은 그 팬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격과 너무 달라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죠. 드러먼드 왜 파이어라 당했을 때도 막 밖에 이렇게 코트 가리키면서 두 손가락으로 나가라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또 인터뷰했잖아요. 걔 정말 총 맞아도 걔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데 거기 지금. 심지어 디트로이트죠. 어디 형이 이번에 이제 맞네. 백투빅이라 쉬지 않을까요? 아무튼 시끄러운. 끝나고 두 명은 그 또 허그를 하고 맞아요. 또 드루먼드 끝나고 인터뷰가 뭐 엔비디랑 경기하는 거는 뭐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뭐 이렇게 식으로 좀 좋게 했는데 그거 끝나고 인터뷰가 엔비디가 나다 최고의 빅맨이.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쓰는 거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댓글 스미스팡님. 토요일에 정신없이 운동하고 저녁에 농구하고 시카고 경기 미네소타 경기 다 챙겨보고 나름 시간을 보내네요. 정말 환상적인 하루를 보내셨네요. 로즈가 복귀를 하는군요. 전 사실 주인장님과 생각이 비슷하게 가다가 막상 돌아온다고 하니 기쁘네요. 호수님이 말하던 멘탈이 어쩔지 걱정이 되지만 기쁘다고. 저 로즈의 복귀는 사실은 정말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로즈가 떠나고 클리브랜드 자리 잡았어요. 웨이드의 롤도 자리 잡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스페이싱도 살아났고 다시 로즈가 온다? 제가 로즈 팬이긴 하나 퀘스천입니다. 안 되는 수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 로즈가 돌아오면 이 볼 무브나 스페이싱이 가능하지 않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돌아와도 또 다치지 않을까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네, 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그건 죄송합니다만. 그건 죄송합니다. 자기 선수가 아니라 이거 신중하게. 이분 로즈를 아무도 안 데려가더라고요. 이게 돌아온다고는 하는데 아무도 안 데려가더라고요. 정말. 근데 문제는 올해 끝나고가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은 돌아온다고 해도 이제 2년간 팀 이탈을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온다 한들 이번에는 좀 다르게 팀이 계속 믿어주고 지지를 해준 상태에서 돌아온 건데 사실은 팀에 녹아들기가 힘든 상황이고 1년이 끝나면 다시 다른 팀과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팀이 받아줄지 클리브랜드를 포함해서 어느 팀이 과연 2년 동안 2번 이탈한 선수를 받아줄 수 있을 건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지만 복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네. 그리고 그 합류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이제 뭐 미니멈 계약으로 나는 이제 포머 MVP 출신인데 미니멈 계약으로 이게 새로운 팀에 합류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이번 시즌에 뭔가 내 퍼포먼스를 통해서 나를 대신 다시 입증을 해보이겠다. 그렇죠. 했는데 이탈했어요. 입증을 한 거죠. 그렇죠. 난 나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건 저는 사실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멘탈이 이번 2번이나 나갔기 때문에 한 번 아니고 2번 나갔을 때는 더 이상 돌아오고 싶지 않을까. 근데 이게 컸던 것 같아요. 시즌 전에 뭐 로즈 얘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그 냉정한 거죠. 방송이니까요. 근데 많이 하시는데 로즈가 이미 어쨌든 길어요? 죄송해요. 네. 당혹스럽네요. 엔비드 마냥 당혹스럽네요. 제가 사회본으로 못하는 말들을 시원하게. 네. 아, 그래도 로즈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로즈가 이제 경기 전에 시즌 전에 네. 소중한 방송이지고. 시즌 전에 약간 뭐랄까요 행복하다 자신감 있다는 표현을 정말 극대화로 많이 그쵸? 했던 시즌이기 때문에 많이 했었죠. 네. 자신의 부상이 오히려 되게 좌절스러워서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자, 어쨌든 뭐 로즈가 좀 잘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에 좀 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 게 많은 팬들의 바람이 아닐까. 바람이 아닐까. 이번에선 더 이상 로즈 꺼내지 마세요. 네. 댓글에 한 나와서 2달 안 꺼내면 안 되나요? 네, 제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미네소타와 클리퍼스의 경기. 토크박스 카네님이 휴스턴의 극진한 효도 모드로 경기 터지는 줄 알았는데 갓 지미 조던 버틀러가 클러치 씹어 먹었네요. 경기력은 불만족스럽지만 간만에 버틀러가 터지니까 속이 더 시원하네요. 어김없이 스미스팡님이 지미 버틀러가 사코트 아주 하드 캐리 해줬네요라고. 사실 댓글 뭐 사실 진짜 이건 경기 때 오랜만에 지미 버틀러가 시카고 시절로 빙의한 듯한. 그리고 사실 휴스턴이라고 했지만 수비에서는 브료스틴이었죠. 공 넣고 와서 버틀러한테 또 먹히고. 그러니까. 공 넣고 와서 또 먹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네. 뭐 오스틴 리버스는 참 뭐랄까요 그 돌파하는 능력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올 시즌 슛도 좀 많이 향상된 것 같지만 수비를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수비와 리딩이 없죠. 네. 어쨌든 버틀러가 이제 최근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뭐 미네소타 팬분들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은 잼무리님 갑자기 궁금하여 적어봅니다. 폴 조지가 시즌이 끝나고 이적할 것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노아 가족분들은 느낌상 이적할 확률이 몇 %로 생각하시나요? 진행자분들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LA 레이커스 행이 가장 유력하죠. 네. 네, 뭐 굉장히 많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이번 시즌 성적에 달렸다고 생각을 동의합니다. 하거든요. 네, 플레이오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내가 이 팀의 포석으로 뭔가 오랫동안 몸을 담아도 되겠다.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나한테 패스를 좀 해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은 장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곳을 찾아야죠. 뭐 사실은 뭐 시즌 전 프리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어쨌든 로열티 있는 선수에게 보여주는 어떤 구단의 선물 작은 도시지만 불구하고 인디애나 시티와 다른 대우들을 봤을 때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올 시즌의 성적이 정말 이제 100건을 노려볼 만하다로 정리된다면 폴 조지는 사실은 LA에 갑작스럽게 가고 싶었던 마음 그대로 표출해서 갈 이유가 크게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운영하는 거 봤을 때는 사실은 빅3 중에서 거의 원투가 러셀 웨스트브룩과 폴 조지고 앤서니가 좀 비중이 적기 때문에 폴 조지가 지금 자신의 활약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유세지나 뭐 불만이 크게 없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 성적이 좌우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폴 조지 팬인데 과거의 폴 조지는 원맨 팀도 가능한 뭐랄까요 리딩도 가능하고 혼자서 팀을 이끌어가는 포스가 굉장했던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상 이후에 그런 그렇죠.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웨스트브룩 같이 게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오히려 저 선수 옆에는 정말 슈퍼스타가 한 명 더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농구를 정말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원래 감춰져 있던 원래 폴 조지가 사실은 디펜스로 시작해서 올라온 선수 아닙니까? 투웨이 그렇죠. 플레이어로 디펜스 베이스란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에 정말 그런 걸 여실히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
르브론에 대적할 만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옛날에 했었는데 인디애나 시절에. 네, 참 아쉽네요. 어쨌든 이거는 뭐 오프시즌 돼봐야 그렇죠. 시즌이 끝나봐야 알 수 있는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웰컴 투 NBA님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네요. 이대성 선수가 G리그 소속팀에서 방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방출이 되었고 뭐 그 다음 스텝은 아직 뭐 결정된 게 없다고 한 소식입니다. 뭐 안 감독님이 서터영에게 일단 우리나라에서 리그 최고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라라고 얘기했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성 선수가 G리그를 올 시즌에 사실은 뭐 드래프트가 될 거라 생각으로 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년을 바라보았던 거였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하고 네. 해봐라. 네. 저도 이왕 간 거 끝까지 해볼 때까지 해보고 와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유지학 감독 기다리고 있다. 네. 다음 댓글은 조서방 고기자님. 웨이드 형님은 완전히 회춘했네요. 시카고를 박살내버립니다. 정말 요새 웨이드 핫합니다. 그럼요. 정말 뜨거운 성적을 보내고 있는데 벤치의 그 역할을 잘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게 이 선수의 그릇이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르브론이 처음 그 마이애미에 왔을 때도 본인이 프랜차이즈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르브론을 이렇게 리더로 오히려 그쵸. 쉽게 올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그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게 참 이 선수의 그릇이 정말 보드맞죠. 정말 그 역대 탑5로 어느 리스트에도 손꼽히는 슈팅가들인데 이렇게 웨이드를 제외를 하고 과연 그 리스트에 있는 슈퍼스타 중에서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근본에 있던 그 빡침이라고 하죠. 오늘 시카고 경기에서 유실이 보였지. 여실히. 시카고 내가 홈타운이긴 하지만 나를 그따위로 대우했던 시카고에게 오늘 박살내줬죠. 시카고. 원래 희생 정신이 좀 많이 생각이 드는. 네, 저 웨이드가 굉장히 희생을 잘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파프리카 친구들님 94대 92 4쿼터 12초 남은 상황 살 떨립니다라고 아마 미네소타 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야수장이님 12연승 달립니다. 웨이드 형님이 전성기 점퍼를 보여주시면서 승리를 챙겼네요. 웨이드가 식스맨으로서 이 정도 해주고 로즈도 돌아오고 탐슨까지 온다면 기대가 정말 커진다고 해주셨습니다. 토크박스 가님 미네소타와 멤피스의 경기 백투백이라 그렇다 치고 타운스가 용 아니네요. 요즘 작년 시즌만 해도 베테랑 같은 노련함과 금방 올 NBA라도 들어갈 기세였는데 솔직히 팬심으로 봐도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 밑에 이제 스미스팡님도 백투백인 거 감안하더라도 버틀러가 그렇게 캐리해도 안 된다라고 찾는다고 합니다. 연승이라는 친구 성이 이게 안 죽네요. 이 멘트가 아까 전 사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위에 3패를 찼습니다. 아니 아이디도 그분이 계셔. 잃어버린 3패를 찾아서 이게 왜 살아있죠?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잘. 죄송해요. 그 아이디 디스를 하는 건 아닌데 저희 남해크이님의 회심의 일격 오래 갑니다.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되게 오래가네. 그리고 본인의 GTD도 오래 가고 있습니다. 네. 남해크이님은 뭐 최근 소식 없나요? 남해크님 최근 소식이요? 네. 제가 트리산 탐슨 소식은 아는데 제가 남해크님이 요즘에 그냥 뭐 집 계약하시고 준비하셨다고 지난주에. 집 계약 분명하러 갔는데 그 다음에 아직 안 돌아왔어요. 뭐 일이 잘못되거나 그런 거 아니겠죠? 원래는 이번 주에 어느 집을 사셨는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알 수가 없네요. 좋은 집을 사신 거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방송 8회 댓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위클리 팀 순서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선정한 위클리 팀 서부의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동부의 브루클린 네츠. 와, 저희가 브루클린 네츠를 위클리 팀으로 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무려 호수님의 의견으로 브루클린 네츠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다려보려고요. 사실 제 의견이 뭐 반영이 되긴 했는데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거기 선수 보면은 막 로테이션 뒤죽박죽이고 막 누구 다치고 누구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막 항상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제 뒤로 전화 갈 곳이 없을 때 빡침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뭔가 지금 해내야지 돈을 벌 수 있어. 내 가족을 뭔가 살릴 수 있어. 이런 마인드에 접근하는 선수가 15명이에요. 그 팀에는. 뭐 디엔젤러스는 빼야겠네요. 14명이에요. 그럼 당연히 막 미친듯이 막 거품을 잘하겠죠. 네.
일단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얘기부터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8위 12승 12패 5할 승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주위 선수로는 다 아시다시피 트윈타워 그렇죠. 올스타급 트윈타워 두 명이 있죠. 드마커스 커즌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일단 5할 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 소식이 아닌가? 감독의 경질설이 상당히 많이 중간중간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 한 3년 되고 있죠 지금.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엘비스 감독은 잠잘 때마다 천장에 뭔가 경질이라는 단어가 써있는 것 같아서 항상 불안불안할 거예요. 네. 올 시즌 초반 모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은 승수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수보다. 이유는 사실은 서부에 뭐 약간 같은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팀들 혹은 위에 있는 팀들에 고베아라던가 카와이라던가 콘니라던가 그리핀이라던가 상당히 많은 슈퍼스타가 다쳤을 때 이때 이것보다 성적 좀 더 쌓아야 되지 않았을까. 어차피 인저리 프론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아쉽다. 그러나 두 선수의 그 존재감은 상당하다. 그 정도? 가끔 보시나요, 행인님도 뉴올 경기를? 전 뉴올 경기 그 포틀랜드랑 한 거를 봤는데. 네. 전 사실 포틀랜드의 그 마이어스 레너드인가요? 네, 마이어스 백인. 네. 그렇죠. 저는 그 사람 그 수비하는 거 보고 놀랬는데 커즌스가 그걸 또 뚫고 다 넣는 걸 보고 더 놀랐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아 그래요? 네, 마이어스 레너드하고 그 디마커스 커즌즈는 한 2년 동안에 세크라멘토 킹스 있을 때부터 서로 치고받고를 너무 했었기 때문에 뭐 둘이 근데 낭숙입니다. 레너드가 진짜 수비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허슬 있게 이렇게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막 때려가면서까지 했는데 서로 막 싸울까 말까 막 이때까지 가도 서로 그냥 젠틀하게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이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레너드가 그 정도 했으면은 못 낼 법도 한데 그걸 또 다 우겨넣으니까. 사실은 커즌스는 진짜 개 능력만큼은 뭐 워낙 그리고 올해 커즌스는 제가 확실하게 장담하는데 참을성이 늘었습니다. 진심. 이거 정말 진심. 맞아요. 느껴질 정도로 네. 참을성이 확실하게 늘었습니다. 네. 싸울 때도 선수를 안 보고 심판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듀란트가 도발했을 때만 억울함을 표현했죠. 정말 나 아니라고. 나 진짜 올 시즌 인강 뭐라고. 나 올 시즌 진짜 착하게 살았고 난 진짜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런데 나가라고 너도. 아무 이유 없어. 너 나가. 그 뉴올 경기를 보면은 벤치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벌어져 놨던 점수차가 벤치만 나왔을 때 다시 이렇게 좁혀들고 다시 벌어지고 좁혀들고 이러는 것 같아서. 그렇죠. 진짜 벤치가 캐시전이죠. 뉴올의 고질적인 문제고 사실 되게 당연히 개선이 될 거라고 3년 전부터 생각을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그 주축 선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롤 플레이어들의 구성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주전 스타팅 멤버의 효율성 혹은 퍼포먼스는 좋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탈장했던 론도가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초반 한 대여섯 경기는 상당히 아직 부상 후유증과 팀워크에서 조화로움을 못 보여줬는데 저희가 시즌 초반에 예상했지 않습니까? 론도가 리딩 역할을 맡아주면 주얼리드가 폭발을 할 것이고 주얼리드가 폭발하게 되면 트윈타의 건재함도 살아나는 이런 선순환이 될 텐데 론도가 최근 두세 경기 리딩을 더블 보여주면서 3경기 연속 어시스트 더블 보여주면서 6월 다시 좀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론도 얘기하니까 좀 조용해지네요. 숙연해지네요. 왜냐면은 자유님이 버리셨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탈장도 참았고 복귀한 후 8경기도 참았는데 버린 다음 날부터 더블의 연속이죠. 걔를 주어하기 위한 젤탈전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정말 저도 줄 섰었는데 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될 줄 알면서도 줄을 서겠다. 그냥 줄 좀 길게 만들어야겠다. 상징적으로 한번. 안 될 놈은 안 된다고. 작년에 제가 그 신인왕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럽던 버리시죠. 제가 발굴했다가 한 몇 경기 못하길래 버렸는데 버리자마자 갑자기 또 잘하고. 작년에 사리치도 버리셨죠.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저 근처에 있으면은 뭐가 떨어져요. 주우면 됩니다. 정말 정말 제가 한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론도가 그렇게
제가 상상했던 네.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모습을 보여서 반갑긴 하고 기쁘시죠? 네, 정말 기쁘죠. 네, 행복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 골스와의 경기에서도 전반에는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AD가 없는 와중에도 그렇죠. 10점 가까이 앞서고 있다가 이제 후반에 역전을 당하긴 했지만 예상외로 이투아모가 쏠쏠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차무가 사실은 이제 3&D로서 네. 오늘도 5개 3점슛, 27득점, 한 6할의 배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네, 보여줬죠. 출전 시간도 35분 정도. 네. 네, 상당히 많이 보장을 받고 원래 있고. 시카고에 있던 선수 아닌가요? 작년에요. 시카고가 있었지 이제. 그죠? 네. 그리고 버틀러 다쳤을 때 제가 잠깐 들고 갔었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기억합니다. 근데 잘했나요? 그때 잘했어요. 근데 득점만 하더라고. 딴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할 줄은 네. 전 사실 누가 이투아모 뽑았을 때 농구를 모르시나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이차무는 제가 최근에 주워갔죠. 네. 왜냐면 AD 부상 때문에 네. 일단 AD의 공격력은 분산돼야 될 텐데 그때 아마 3점슛을 쓸 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미안하죠. 요얼레스 펠리니카스가 이제 보강한 선수 중에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외곽 슈터가 뭔가 확실히 확정이 되어야지. 그렇죠. 애매하죠. 뭐 론도도 활기를 칠 수 있고, 그렇죠. 주면도 난리를 칠 수 있는 건데. 네. 사실은 6월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는 그 두 명의 조화는 이제 좀 맞는 것 같다. 정확하게 자신들만의 역할을 약간 이제 분배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공격의 서포팅을 어디서 지금 얼마나 활약을 서포트할 수 있는가라는 거가 숙제일 것 같고 더 숙제는 부상을 안 당하냐입니다. 우리가 지금 AD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풀 시즌을 건강하게 보내야 되는 걸 증명할 때가 됐는데 사실 지금도 부상을 당했고 사실 잔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맞죠. 그것만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데리우스 밀러가 루키가 아닙니다. 아, 루키가 아닌가요? 네, 이 선수가 2012년 드래프트 픽. 그래요? 그래서 뉴올리언스에서 3년 정도 뛰다가 2년을 쉬다가 이제 복귀한. 그래서 작년에 스탯이 없던 거군요. 지난 2년 스탯이 없어요. 왜 쉰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스탯 트래커 들어가 보면은 기적적으로 살아난 선수군요. 네, 정말 부활한 선수죠. 저희가 이제 그 트윈타워스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트윈타워스가 좀 그 휴스턴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휴스턴 오페스는 사실 이 두 선수 중에 어느 선수가 있더라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뉴올리언스 좀 달라요. 뉴올리언스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혼자 뛰고 있을 때 그 앤서니 데이비스 주위에 어떤 슈터라든지 이제 주로 홀리데이라든지 론도라든지 그런 가드들 그 윙을 이제 그 배치를 했을 때 가장 높은 효율성을 자랑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득실 차이죠. 네. 상대 팀과 우리 그 뉴올리언스 팀의 득실 차이에서 제일 효율적이고 두 번째로 효율적인 게 데이비스와 그 커즌스가 같이 뛸 때 그리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드마 커즌스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네. 근데 이게 사실 커즌스 같은 경우는 사크라멘토 있을 때도 항상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개인적인 스탯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런 과연 그 스탯적인 위대함이 압도적인 이런 부분이 과연 팀 승리와 팀의 어떤 이익을 좀 미쳐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 물음표를 가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좀 아니나 다를까 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두 선수 다 뭔가 건강을 해야지만 뉴올리언스는 좀 플레이오프를 가는지 뭐라든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말씀하시는 그 효율성의 판단이 사실은 론도가 없이 주루얼리데이의 리딩을 기반한 효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주루얼리데이랑 어울리는 건 사실 말씀하셨던 앤서니 데이비스 한 명의 나머지 윙 자원들을 활용하는 거라면 지금 론도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은 주루얼리데이가 오히려 좀 공격력 서포트를 하고 그 두 트윈센터를 활용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원래 뉴올리언스에 바랬던 모습을 좀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여태까지 다쳤던 론도도 복귀한 이상 그 두 명 다 공존할 수 있게 건강하는 게 무슨 먼저가 아닐까 네. 생각했습니다. 벤치는 뭐 사실 입에 담기도 민망하긴 합니다.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아식. 어메아식이요. 아식. 정말 오랜만에 있어요? 네, 그런 선수가 있어요. 네. 하얀 선수. 그런 선수는 아는데 그 유올런스 있구나. 연간 10밀리언 받으면서 지금 벤치에 땀진하게 앉아있어요. 나오진 않네. 시카고에서 반짝 활약한 다음에 돈 챙기고. 왜냐면 주루얼리데가 옛날에 타릭 에반스하고 둘이 뉴올리언스 플레이오프 이끌었을 때 그런 것처럼 뭐 맞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다. 네, 론도가 상당히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느낌. 특히 보컬이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칭찬하는 기사도 많고. 제가 사실 버리기 전에 봤던 기사는
굉장히 론도의 스타팅을 반대하는 기자가 쓴 그런 기사를 보고 정말 안 되겠다고 제가 버렸는데 어쨌거나 복귀를 해서 좋은 좀 끈끈한 모습 보여줘서 너무 보기 론도는 좋습니다. 사실 감독 입장에서 정말 다루기 힘든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 예전에 그 당 리버스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론도는 본인이 이제 직접 그 가르쳤던 선수 중에서 가장 스마트한 선수 중 한 명이긴 하면서도 이제 헤드스톤이라고 하죠. 본인의 고집 자체를 꺾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무조건 옳다. 이렇기 때문에 감독이든 나발이건 내가 짱이다. 이런 마인드를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론도도 좀 연차가 생기면서 특히 이제 또 루키 때 이제 굉장히 쟁쟁한 이제 베테랑들 사이에서 많이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연차를 쌓이면서 뭔가 리더십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나. 물론 짧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좀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지금은 조금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론도가 과거에 시카고 플레이오프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그 론도가 가지고 그 있었던 포텐이 폭발했을 때가 시카고 플레이오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겠지만 에빈 젠트리가 과연 어떤 전술로 5명을 끌어갈지는 사실은 풀어야 될 숙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순위가 8위인데 서부에서 8위. 플레이오프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 네. 모든 건 앤서니 데이비스의 건강에 달려있죠. 그렇죠. 그럼 뭐 트레이드가 끝나기 전에 윙 자원을 또 영입하는 거는 어떨까요? 뭐 슈터들은 뭐 아무리 끝없이 보강해도 지금 뭐 언제든지 필요한 효율 그게 있으니까 네.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들이. 잭라빈이 네. 복귀하고 저스틴 홀리데이가 일로 가는 거죠. 뭐 시카고는 뭘로 뛰나요? 잭라빈이 있으니까. 사실은 진짜 벤치 자원에서 공격 뭐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네. 나쁘지 않죠. 그렇죠. 벤치가 워낙 허약하니까. 네. 자, 다음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루클린 네츠. 우리 행인님하고 호수님이 직접 직관하고 오셨던. 네. 동부 13위를 달리고 있고 네. 9승 14패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브루클린 네츠보다 성적이 안 좋은 팀이 여러 대 있습니다. 애틀란타 혹스, 시카고 불스. 이게 동부 팀이고요. 네. 서부로 넘어가도 많습니다. LA 클리퍼스, 피닉스, LA 레이커스, 멤피스, 세크라멘토, 댈러스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많네요. 상당히 밑에 깔아놓고 있는. 이로써 클리브랜드는 픽을 네. 데니 에인지 노독했다. 네. 지금 브루클린이 못해야 클리브랜드가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데니 에인지는 천재였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안 미래가 없는 팀이잖아요. 네. 디안젤로 러셀이 이제 이적을 하면서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부상으로 지금 계속 쉬고 있죠. 네. 뭐 사실 저는 브루클린 네츠가 2명의 가드를 시즌 초에 날려보냈지 않습니까? 네, 제레미 린이 잃었고 네. 디안젤로 러셀이 잃었고 사실 둘이 주전 가드입니다. 둘을 잃고 팀은 더 좋아졌다. 아이러니하게. 네, 아이러니컬하게 둘을 잃고 수비가 좋아졌다. 사실은 디안젤로 러셀이 공격력에서 많이 보여줬지만 브루클린 경기를 보시면은 초반에 모스코프나 이런 거 뛸 때의 경기 페이스보다 트레버 부커를 중심으로만 뛰는 농구를 할 때 정말 악착같이 다들 뜁니다. 네, 그랬을 때 그 브루클린 네츠가 보여주는 모습이 초반에 보였던 모습보다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유기적이지 않나 지금 현재. 모주코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언급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본인의 이름을 언급해주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 선수가 지금 입지가 어느 정도 약해졌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브루클린의 원어는 이제 그 러시아지 갑부잖아요. 미카일 크로프로프인데 이 선수가 야심차게 데려왔어요. 본인 자국의 이제 선수를 데려왔는데 그 선수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이 선수의 모든 그 상황을 대변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언급했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네. 한국에서. 네. 어쨌든 연패를 당하더라도 뭐 4연패 이상은 안 당하는. 네. 그 중심에는 아마도 이 더마리 캐롤. 잊혀졌던 선수가 부활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먹튀라 생각했던 선수가 그렇죠. 최근에 좀 부상에서 덜 시달리면서 좀 부활 뭐 기회도 많이 부여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 선수 꼭 언급해야 되죠. 스펜서 딘위디. 제가 발음이 안 돼갖고 발음을 안 하고 있어요. 스펜서 딘위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스틸픽이죠 정말로. 그렇죠. 판타지 올해 최고의 스틸픽. 제가 무주공산.
제가 이 선수 데려올까 아니면 러버트 데려올까 하다가 르버트인가요? 르버트를 데려왔는데 르버트. 예. 카리스 로버트. 예. 네. 이름 보고 까셨은 거 아니에요? 뭔가 이름이 말이 안 되는 딘리디는 저는 사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랐어요. 뭐 이런 이름이 다 있어.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성이. 근데 이 선수 정말 노랗게 지금 러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평균 득점이 16득점, 맞아요. 어시스트가 8 어시스트. 그쵸. 네.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탑 10 안에 드는 지금 탑10 안에. 네, NBA 전체에서 탑 10 안에 드는 지금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너무 칭찬해 주시면 이 선수 시장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데려오기가 힘든데. 디니디요? 데려오고 예. 싶으세요? 디니디가 좀 기복이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브루클린 선수는 가치가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깔고 들어갔지만 얘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언제 어디서 G리그로 갈지도 모르고 언제도 방출이 될지도 모르고.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거는 스펜서 디니디는 사실은 어느 일정 순간부터 부상을 당해도 디니디를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더라고요. 브루클린 네츠의 약간 왜냐면 디안젤로 러셀의 부상이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번 시즌은 스펜서 디니디의 어쨌든 성장 혹은 건재함을 확인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 같고 중요한 건 앨런 크랙과 더마리 캐롤 이 두 선수가 상당히 외곽 자원과 투웨이 플레이어로서도 활약을 보여주고 가운데서 우리 파이트에 있는 트레버 부커가 요즘에 좀 활약해주면서 사실 경기가 조금 빠릅니다. 페이스가 생각보다. 저희 론데 홀리스 제퍼슨도 언급을 해줘야죠. 네. 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쏠쏠하게 그 포지션을 넘나들면서 네, 나름 제 몫도 잘해주고 있어서. 네. 네. 이 팀이 되게 황당한 거는 젊은 선수들이 뛰어다니면서 수비의 유기성을 보여준다는 게 좀 주목해 먹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약체까지 뛰죠. 나우어 네버죠. 나우어 네버. 그렇죠. 그쵸. 지금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추수 시간을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 그렇죠, 모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는 거죠. 증명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조 해리스 그 선수도 쏠쏠하더라고요. 조 해리스. 네. 3점포로서는 3D로 네. 론데 홀리스 제퍼슨은 참 자유투를 많이 유도하는. 그렇죠. 네. 네. 예전에 좀 코리 메거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돌파해서 그 얻어낸 능력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기대하는 선수가 한 명인데 제럿 앨런이라고. 그렇죠. 네, 신인 센터 선수거든요. 네. 브로콜리. 브로콜리. 31번 브로콜리. 네, 굉장히 큰 브로콜리. 네네네. 네. 과거 할렌가를 떠올리게 하는. 네. 모주코브가 언제 시즌아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즌아웃 되는 순간 이제 30분씩 뛰겠죠. 사실은 네. 뭐 연차는 얼마 안 했지만 리버트 선수도 상당히 조금 쏠쏠해 벤치 자원으로서 약간 MSG를 쳐주고 있더라고요. 참 할 얘기 없나 봐요. 리버트까지 나오고. 그렇죠. 저는 이 그 브루클린 네츠와 멤피스 경기를 봤었는데 네. 뭐 그때도 화장실에서 숨어서 이렇게 짧게 봤어요. 이게 요즘 저 뭐 그 병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쿼터마다 잠깐 들어가서 보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한 4-5번 들어갔다 왔다 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1쿼터 때는 마크 가솔 중심으로 막 이제 멤피스가 끌고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3점포에서 완전 그냥 바르더라고요. 네. 근데 뭐 바른다까지는 아닌데 그 차이가 많이 나다가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까지 막 뒷심이 있는 팀인가 싶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감각하고 있는 건 생각보다 리그에서 3점슛 어템트가 가장 높은 탑5에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브루클린. 네. 저희도 그 3점 슈도가 4위죠. 네. 성공률은 22인데. 진짜 많이 쏘는 거랑 효율성을 별개의 문제죠. 네. 어쨌든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보이면서 공격적인 농구를 추구하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절박함, 네. 돈을 벌기 위한 절박함. 골든스테이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절박함이죠. 네. 골든스테이트 참여세. 사실은 작년에 브룩 로페즈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농구가 사실은 어디가 더 현대적 농구가 됐냐라고 하면 지금이 더 현대적 농구인 것 같아요. 네, 브룩 로페즈였을 때는 사실은 약간 페이스가 상당히 처지는 농구를 했는데 지금은 최소한 페이스만큼은 현대 농구에 많이 부합하는 아직은 근데 손발이 안 맞고 경험이 미숙하고 뭐 조각이 안 맞게 능력들이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삐그덕대지만 충분히 이제 움직임 자체는 최근 농구랑 많이 부합하는 농구를 하고 있지 않는가. 갑자기 브룩 로페즈 얘기가 나서 말인데 네. 레이커스 가서 굉장히 출전 시간도 적게 부여받고 그렇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좀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저는 브룩 로페즈는 사실 현대 농구에 굉장히 부합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90년대에 나왔으면 정말 많이 썼을 거예요. 그렇죠. 네, 3-40분씩 충분히 꾸준히 뛰었을 텐데 물론 이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3점슛도 장착하긴 했었지만 스타일 자체가 현대 농구랑 너무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큰 미련 없습니다. 저 시즌 프리뷰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거 브록 맞습니다. 로페즈는 네. 1년짜리로 보고 있다. 네. 1년짜리로. 가치가 조각이 아니라고 LA도 네. 판단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래도 레이커스에서 좀 쏠쏠하게 공격이나 혹은 뭐 임팩트 조금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었죠. 몇 경기 동안 굉장히 부진을 하다가 뭐 한 경기 살아나고 이러는 건데 모주코보랑 좀 비슷하게 네, 빨리 없애버리고 너무 개인적인 얘기였네요. 네. 빨리 젊은 선수들을 많이 뛰게 해서 그쵸. 오히려 그냥 네. 브룩 로페즈는 사실 트레이드 카드지 사실은 뭐 셀러리 캡 대용이죠. 네, 네, 같이 개인적으로 데리고 갈 받아내면서. 사람은 네, 모주코브를 내보내기 위한 그런 카드였기 때문에 네, 저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 미련도 없고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그렇죠. 뭐한 15분 뭐 이렇게 뛰고 이러니까.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현대농구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리바운드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쵸. 네, 역대 정말 센터 모든 센터들을 통틀어서 봐더라도 그러니까 정말 그 36분 기준으로 보든지 48분 기준으로 보든지 모든 수치를 들어봤을 때도 이 선수 정말 리바운드를 못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키와 손이 너무 사이즈에 비해서 아까워. 네, 그 그렇죠.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원웨이죠. 네. 뭐 스탯상 블락은 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임팩트 능력 떨어지고 리바운드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나 이제 공격력은 사실은 주목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이제 슬로우 페이스에서의 공격밖에 안 했고 그리고 레이커스 선수들의 구성을 보시면은 거의 골든 스테이트랑 비슷한 급으로 지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빅맨의 어떤 그 필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그 빅맨이 리바운드 잘 못한다? 그러면 더더욱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이커스의 결이면은 좀 어울리지 않는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근데 어느 팀에도 어울릴까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농구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카포 뭐 그렉몰로 이런 선수들이 뭐 이런 중용받지 못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을 볼 수 있죠. 그 셋이 한 팀에 모여서 플레이오프 가면 진짜 드라마겠다. 거기다가 가드는 흥국이 형. 제로잭 하면은 뭐 제로잭. 진짜 제로잭 어시스트 치면 30개 찍겠네. 네. 근데 이게 리바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멘탈인가요? 아니면 그냥 의지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겸용된 건 복합적인 문제가 아닌가. 네. 저는 하기 싫은 적극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성, 리바운드를 많이 이렇게 잡아내려는 적극성. 제가 요새 마일스 터너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리바운드를 정말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그 키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리바운드를 사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베버리 이런 가드들은 근데 적극적으로 달리잖아요. 마일스 터너와 사실은 브룩 로페즈 리바운드 수가 적은 건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마일스 터너는 적극적인 박스아웃을 통해서 팀 리바운드를 더 잡아줄 수 있게 한다면 로페즈는 관심이 없어요. 리바운드에 사실. 그렇죠. 더 심한데 그냥 봅니다. 내가 박스아웃을 해서 팀 리바운드를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위치가 볼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위대한 역대 리바운드 선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게 뭐 데니스 로드맨이라든지 모제스 말론이라든지 정말 역대 최고의 리바운더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리바운드 잘 잡는 방법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접기를 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집중력이라든지 그렇죠. 정말 그게 미세한 종이 한 장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을지언정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트리스탄 탐슨처럼 공격 리바운드 하나라도 두 개 더 잡아내는 그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그 공격한 팀 입장에서 포지션 하나 두 개가 더 생기는 파격권이 정말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1쿼터, 2쿼터, 3쿼터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경기의 승패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쌓이는 거죠. 그렇죠. 네, 보이지 않는 그리고 거. 사실 노아가족분들 농구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리바운드는 열정과 플러스 스킬이거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아니라 열정과 스킬인데 둘 다 없어요. 그렇죠. 뭐 포지셔닝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 또 데니스 로드맨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타이밍도 중요하겠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손도 중요하고. 근데 브룩 로페즈는 사실 손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요. 그 선수를 봤을 때 부족한 건 윌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쵸. 뭔가 마일스 터너도 와, 저러다가 부릉 높여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마이스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건 아니에요. 마일스톤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좀 미드레이 점퍼를 좀 덜 쐈으면 좋겠어요. 덜 쌌습니다. 네, 경기를 보면은 이 선수가 충분히 어떤 운동신경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했을 때 골밑에서 더 뭔가 더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동감입니다. 이상하게 뭔가 3점이라든지 미드레이 점퍼라든지 그런 것이 좀 많이 물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 자꾸 기어 나오죠.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무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골밑에서 좀 비벼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터프함이 필요한 그렇죠. 공격할 네. 때. 그래서 사보니스가 주용되는 이유가 좀 터프하게 골 밑에서 비비는 그렇죠. 것 때문에 그러면서 크랙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갑자기 인디애나 얘기했네요. 자, 어쨌든 저희가 선정했던 위클리 팀 뉴올리언스와 브루클린 얘기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선정한 자유주제는 하위 리그 출신 선수 특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하위 리그 NBA 밑에는 항상 그 2부 리그가 존재해 있었죠. CBA에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요약을 살짝만 해주실까요? CBA. 네. CBA는 사실 그 NBA랑 출범 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네,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 출범 때부터 그 MLB랑 비교를 하자면은 정말 마이너리그랑 똑같은 개념으로 탄생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다면은 네. NBA가 있고 그 후에 이제 70년대 같은 경우는 NBA와 ABA가 동시에 이제 전성기를 누리던 시기였는데 네. 그때도 항상 국권이 이제 그 제2의 리그, 마이너리그를 그 위치를 유지를 하다가 네. 그러다가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D리그가 네. NBA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발족한 이제 D리그가 출범한 이후에 서서히 이제 하락세를 걷다가 조용히 사라졌죠. 네. 이 CBA가 1946년도에 네. 개설이 돼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을 그렇죠. 했었죠. 네. 네. 뭐 이 CBA가 남긴 족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1946년쯤에 아프리칸 미국인, 그러니까 네.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로스터에 등록한 네. 어떤 좀 통합적인 정신을 보여준 이정표도 세웠고 3점 라인도 ABL 도입 이후에 CBA에서 도입을 했었고 그렇죠. 뭐 접히는 방식의 림 이게 그 더릴 더킨스인가요? 데릴 도킨스. 데릴 도킨스. 네. 그 선수가 실제 NBA 리그에서 백보드를 너무 깨먹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CBA에서 이제 시험적으로 운영하다 NBA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그렇죠. 이게 접히는. 그 약간 텅컹 소리 나는 그 텅컹 소리 나는. 네. 데릴 도킨스는 사실 그 샤키오니 이전에 대표적으로 림을 잘 깨먹는 선수로 유명했고 파워풀한 덩크슛으로 되게 유명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제가 한번 봤었어요. 2006년도에 실제로요? WBC 때 그 미국 대 한국 국대도 했을 때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데릴 도킨스가 앉아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 혼자 신나가지고 데릴 도킨스도 하고 이제 인사했던 기억이 잠깐 생각나요. 별명은 이제 초콜릿 썬더라고 해서 초콜릿 썬더. 초콜릿 썬더. 시꺼먼 이제 뭐 천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워낙 이제 덩크를 파워풀하게 찍기 때문에. 뭐 멘트 날리려다가 저 그 언변에 섞이고 싶죠. 계속 주인장님이 아까 하는데 죄송해요. 저 더러운 물에 발 담그고 싶지 않아요. 아 더러운 물인가요 이거? 아니요. 독백이 들렸네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1999년도쯤에 아이자이아 토마스가 이끄는 그렇죠. 썬더 회사가 여기를 인수했다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아이자이아 토마스가 참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그 아이자이아 토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아이자이아 토마스는 디트로이트 아이자이아 그쵸. 토마스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아이자이아 토마스는 CBA를 파산시키고 그 토론토 레드버스를 떠난 다음에 뉴욕 닉스를 망친 그렇죠. 그 장본인 그리고 동고서절을 서고동절을 만들어버린. 네. 뭐 간략하게 아시는 얘기가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 말렸어요? 아이자이아 토마스가 리그를 망친 얘기. 뭐 자세한 뭐 운영 방식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CBA 자체가 워낙 이제 메인스트림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그 CBA 자체를 그러니까 아이자이아 토마스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이제 토론토의 어떤 단장으로서 오너로서도 많은 시도를 했고 그 와중에 뭐 이런저런 여기저기 일을 잘 벌려가지고 했는데 되게 사부작거렸나 보네. 근데 이제 항상 아이자이아 토마스의 항상 붙는 게 뭐냐면 숫자 어떤 그런 돈 그런 프로핏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많이 노출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굉장히 잘못하다 보니까 숫자에 약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슬쩍 타이밍 기가 막히게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감독직 이제 오퍼를 제안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동시에 몸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파산 타이밍에 빠져나가서 CBA는 암울하게 조용히. 그러니까 CBA가 D리그랑 동일한 그 리그는 아니었거든요. 네. 같이 공존하는 리그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BA는 항상 마이너 리그라는 개념으로 존재를 했었고 D리그는 NBA 자체에서 발족을 한 리그였는데 D리그가 뜨고 나서 CBA가 파산을 하면서 이제 조용히 세대 교체가 되는 것처럼 이제 마무리가 되었었죠. 네. 마치 통합된 것처럼. 네. 그렇죠. 네. 자, CBA 출신 유명한 선수들 몇 명만 좀 꼽아주실까요? 네. 뭐 소름 끼치고 유명한 애는 없어 사실. 그래요? 아무래도 마이너리그 보니까. 아니 대성호 선수면 당연히 NBA에 있겠죠. 근데 CBA에서 그나마 그 팬들이 제일 그 기억에 남은 선수 아무래도 존 스탁스겠죠. 존 스탁스. 네, 존 스탁스는 뭐 드래프트도 드래프트지만 CBA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다가 나중에 그 패트 라일리가 이끄는 뉴욕 닉스에 합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올스타까지 선정되는. 올스타까지요? 그렇죠. 94년도에 올스타에 선정이 됐었죠. 근데 존 스탁스를 잘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던이 사이드에서 헤지테이션 페이크하고 스핀 무브에서 패트릭 윙으로 덩크할 때 그 수비수 하고 있다 선수.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별론가요? 한둘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존 스탁스도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냈었죠. 그 94년도 결승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마이클 조던을
그 베이스라인 돌파를 하면서 그렇죠. 시카고와의 그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돌파를 해서 시카고 선수 상대로 이제 원핸드 슬램을 녹이면서 스탁스가 경기를 가져오는. 그 선수 되게 좀 지금 선수 따지면 존 헨슨 좀 닮았어요. 존 헨슨. 그렇죠. 미러키요. 네, 이렇게 존 헨슨을 좀 닮았는데 좀 작죠. 근데 약간 뭐 타자도 좋고 워낙 또 악바리 정신이 그렇죠. 있고 악바리 기가 막힌 있기 선수였고. 때문에 네. 뭐 워낙 뭐 그렇습니다. 기복이 정말 심하긴 했는데 아무튼 불만 붙었다 하면 3점을 미친 듯이 쏘는 선수였는데 그렇죠. 그 현지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았죠. 뉴욕시의 정말 상징과 같은 그런 선수 중 한 명이었죠. 네. 그 외를 제외하면은 뭐 이 선수도 참 유명하다고 하긴 애매한데 네. 마리오 엘리, 뭐 팀 레글러 정도 선수가 있는데 마리오 엘리는 아마 90년대 그 중반에 휴스턴 그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플레이오프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굳이 먼저 결승전 올라가기 전에 이제 피닉스 선즈, 찰스 바클리가 당시에 이끌었던 피닉스 선즈와 이제 7차전까지 가던 시리즈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코너 3점슛 기가 막힌 3점슛을 하나 넣고 세레머니를 하거든요. 그 상대방 그 벤치에게 키스를 날립니다. 네, 그래서 그 키스 이름이 키스 오브 데스예요. 죽음의 키스. 그래서 키스 오브 데스를 기가 막히네. 키스 오브 데스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그 역대 이제 가장 유명한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제스처 중에 하나죠. 누가 붙였나요 그 이름을? 그 아마 휴스턴 그 현지 언론이 플레이바이 플레이 붙였죠. 아나운서가 붙였을 거예요. 저희가 다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연이 오시면 네. 팀 레글러라는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는 지금 ESPN에서 애널리스트로 나와서 아마 종종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현지 방송을 찾아보시면 그 NBA에서 현역 선수로 뛰었을 때는 그냥 스파다 선녀 슈터로 이름을 날렸었던 선수였죠. 네. 이 정도 말고는 크게 뭐. 그 재밌는 게 원래 이 CBA가 플레이어와 레프리 그리고 이제 코치들이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던데 필 잭슨. 그렇죠. 필 잭슨이 CBA에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NBA로 올라온 그렇죠.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위 리그가 그래도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됐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는 10-day 컨트랙. 그게 그렇죠. 이제 CBA와 NBA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계약인데. 그렇죠. 뭐 옛날에 NBA랑 똑같은 거죠. 마이저리그처럼. 네, D리그로 이제 넘어와서 그 그렇죠. 계약이 이제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다. 10데이 컨트랙이면은 보통 이제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을 때 임시적으로 선수 렌트를 해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10일간 그 NBA 선수 기준으로 이제 미니멈 셀러리 기준으로 해서 10일 동안 계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10일 또 가서 봤는데 좀 괜찮아. 그러면 10일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그 20일이 총 경과한 다음에 팀에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 선수 우리 오로스에 데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제 12회로 보낼 것인가.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계약의 가장 저희가 임팩트 있게 기억하는 게 제레미 린이죠. 사실은 최근으로 보면은 제레미 린한테 그 부상 카멜 앤서니 뉴욕이 때 완전 다 가다가 나갔을 때 제레미 린에게 10데이 컨택을 했어. 한 3경기 뛰었는데 폭발적이어서 3개월 컨택하고 그 다음 시즌 아예 그렇습니다. 통으로 계약했던 그런 예시가 가장 작년에 혹시 그 댈러스에 요기 페럴. 요기 그렇죠. 페럴 같은 거죠. 네. 그 이제 부상이 많은 경우에 10데이 컨트롤 선수들을 빨리빨리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제도가 있어요. 사실은 핫산 와이스사이드도 그쵸. 그런 식으로 들어왔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핫산 와이스사이드가 지금처럼 NBA에서 입지를 산탄해야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도 몰랐죠. 정말 아무도 상상 못했죠. 사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D리그 얘기를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네요. 일단 2001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내셔널 바스켓볼 디벨롭먼트 리그로 불렸고요. NBA죠. 그죠. D리그, NBA 리그. 그리고 2005년부터 17년까지 2017년까지 디벨롭먼트 리그.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G 리그로 그렇죠. 바뀌었죠. 그게 저희가 작년에 뉴스로 소개시켜드렸죠. 네, 학도가 굉장히 깠던. 네, 이게 뭐냐? G리그가 G 뭐냐. 리그가 뭐냐고. 뭐냐고 진짜. 지지라고 진짜. 자본주의죠. 네. 자본주의는 돈 벌어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스폰서가 게토레이로 바뀌면서 G 리그로 이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참 디벨롭먼트 네. 리그 하면 참 듣기 있어 좋고. 보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참 양성하는 느낌과 여기서 뭔가 해보면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좋은 느낌인데 갑자기 G리그 하니까 음료수 파티죠. 약간 G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G리그 출신의 뭐 유명한 선수들을 좀 검색을 해봤죠 저희가. 네. 이 D리그에서 가장 그래도 좀 족적을 D리그 출신으로 NBA에서 족적을 남기는 선수가 2명이 있습니다. 바비 시몬스와 에런 브룩스. 일단 에런 브룩스는 지금도 뛰고 있으니까. 네, 미네소타 숨 쉬고 있죠. 왜냐면 그 타지 깁슨하고 버틀러 있을 때 같이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에런 브룩스가.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급할 때 막 쏘는. 급할 때 봤어. 네이트 로이스가 함께 막슛의 1인자였는데 지금 미네소타에 있는데 네. 지금 숨만 쉽니다. 네. 왜냐면 탐티보드랑 같이
또 제자로 왔기 때문에 인맥으로 와서 한창 여론 복수가 전성기를 달렸을 때는 이제 그 휴스턴에서 네. 카일 라우리와 같은 이제 팀에서 이제 같은 시기에 뛰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 라우리보다 더 에런 복수가 더 잘한다. 기용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정도로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네. 뭐 시카고 때도 공격력의 폭발력은 인정받았던. 네. 네, 근데 수비가 너무 없어. 네. 사이즈랑. 아이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이제 MIP를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CBA 그렇죠. 출신으로 NBA 어워드를 받은 유일한 두 가지 케이스.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이 두 선수가 손꼽히고 있죠. 바비 시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클 조단 모교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NBA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CBA에서 NBA로 건너온 다음에 MIP도 수상하고 거대 계약을 체결하고 잠정했죠. 그렇죠. 먹튀라고 하죠, 소위. 제가 기억하는 전형적인 먹튀 탑 10 리스트에 이 그 바비 시몬스가 네. 포텐셜로 돈 받고 사라지는. 네. 그 정도면 거의 야반도주 아니야? 뭘 하고 가야지.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뭐 활발하게 저희가 아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아까 언급하셨던 제레미 린도 그쵸. 네. 디리그 출신이고. 아니 사실 최근 그 2010년도 이후에 네. 모르겠어요. 부상의 어떤 선수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트리트먼트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잦은 부상 그리고 D리그나 G리그의 수준이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그 출신들이 매년 한두 번씩은 꼭 터지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네, 매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산 화이트 사이드도 그렇죠. 네, 뭐 유명하죠. 디리그 출신. 린다음이 아마 하사나이스 사이였을 거고 제이제 바레아. 네. 귀요미. 그렇죠. 제이제 바레아도 뭐 그때쯤 네. 했던 것 같고. 아니 데니 그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2012년도쯤에 마이애미하고 샌안토니오가 라이벌 구도할 때 네. 그때쯤 저희 폭 감독께서 클리브랜드 버린 카드 주워 올려 3&D로 키워서 쓰레기통에서 주워오셨네요. 주워왔죠. 주워갖고 상당히 좋은 활약하는 선수로 네. 하고 이후로 계속 샌안토니오에서 그렇죠. 지금도 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선수가 저스틴 홀리데이도 네. 참 인연이 많네요. 잘하고 있어요, 야투. 네,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행인의 시그니처 네. 코빙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코빙턴은 제 시그니처, 제 그 선수죠. 아, 그래요? 시즌 1 때 제 선수인데 저희 그 판타지 상에서 시즌 1만 갖고 계셨고. 그렇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못 가졌죠. 제가. 실소해주는 행인님이시죠. 아, 그럼요. 그렇죠. 제가 필리 유니폼 중에 유일하게 코비터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드랑 시몬스도 안 샀는데 네. 저한테 병을 줄 뻔했던. 네. 치료받으러 다닐 뻔했던 그 주인공이죠. 우리 코빙턴 오래 좋습니다. 아, 오늘 1할이었어요. 그만하죠. 아, 그렇죠. 네. 코빙턴은 그 제가 이 선수를 보고 정말 사이즈도 너무 좋고 맞아요. 3점 슛 그 폼이 너무 예쁜데 그냥 맞아요. 안 들어가기만 하고 폼은 기가 막힌데. 폼도 기가 높아, 맞아, 막히고 이뻐요. 포물선도 높고 이게 정말 꽂히면 계속 꽂힐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농구 잘하는 생긴 몸이잖아요. 네, 그 저 팔다리 길고. 제가 농구 하나도 모를 때 이 선수 보고 정말 반해서 제가 아마 뭐 트레이드를 했나 누가 버렸던 걸 가져왔나 뭐 이랬을 거예요. 예. 그 당시 코빙턴은 사실은 쳐다도 안 봤죠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네, 누군지도 그렇죠. 모르는. 근데 코밍턴이 나름 그 D리그에서 루키 오브 더 이어. 많이 땄어요. 많이 땄어요. 네. 코빙턴이 원래 휴스턴에서 드래프트가 됐다가 네. 아니다. 2013년에 드래프트가 안 됐다가 언드래프트죠. 네. 그다음에 뭐 서머리그에 참석을 했다가 다시 D리그로 내려갔다가 D리그에서 그때 상을 여러 개 탔죠. 네. 정말 인동초 같은 사람이네요. 네. 바이오그래피를 꿰뚫고 계시네요. 잡초입니다. 잡초. 아, 잡초. 보리처럼 밟아야 이렇게 크는. 줄여 밟아줘야 되는. 그리고 최근에 좀 큰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핫산와이 사이트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정말 10데이 컨트랙 갖고 올렸는데 그렇죠. 정말 센세이셔널하게 진짜 마이애미에서 활약하다면서 이게 뭐야? 그렇죠. 4세대 빅맨이야? 네. 막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 그 당시에는 블락으로 트리플 더블 했으니까. 네. 먼저 보자마자는. 20득점 20리바를 상징적으로 막 찍어내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자기 그때 당시 기억나는 게 하산 사이드가 주목받고 첫 인터뷰가 자기 NBA 2K 점수 좀 올려달라고. 뭐라고요? NBA 2K NBA 2K 자기 능력치를 올려달라고. 자기 능력치가 너무 낮아서
자기 능력치를 빨리 이걸 봤다면 아. 빨리 패치를 반영해달라. 자기 2K 너무 좋아하는데 네. 자기 능력치가 너무 낮다. 게임 하나 보네. 네. NBA 선수들은 2K 시리즈 정말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미티하는 선수 많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본인으로 플레이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근데 선수가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는데 더 웃긴 건 센스 있게 EA 스포츠에서 다음 날인가요? 점수를 올려서 트위터에 공개했죠. 반영했다. 그래서 한지가 됐었던 옛날에. 자신의 조엘 엠비드도 비슷한 걸 했었죠. 네. 네. 나 너무 낫다. 걔는 들을 가치가. EA 스포츠에서 야근 많이 했겠네요. 듣고 오씨. 올려달래. 그리고 제럴드 그린도 드리그 출신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가 부상 소식 때 말씀드렸던 드웨인 데드먼 이 네. 선수도 드리그 출신, 게럿 템플 뭐 여러 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서 지금 백업 포인트가 뛰고 있는 팀 프레이저. 팀 프레이저 같은 경우는 MVP 출신인데 생각보다 많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근데 뭐 1년 더 지켜봐야죠. 그리고 그 외에도 파스칼 시아캄, 토론토에서 그렇죠. 지금 시아캄도, 네. 파워 포워드를 맡고 사실은 있는. 토론토에서 지금 차세대 빅맨으로 보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시아캄이죠. 네. 아직 근데 정말 씨앗이라고 크게 못해요. 네. 그리고 지금 밀워키에서 뛰고 있는 디안드레 리긴스 같은 경우는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네. 2번이나 수상한. 사실 리긴스는 클리브랜드 버린 선수죠. 버렸는데 디리그 네. 다시 커갖고. 그렇죠. 네. 사실은 이렇게 디리그에서 활약을 하더라도 NBA 실제 와서는 뭐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도 않고 자기가 주어진 기회를 되게 잘 살려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담이 있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 12에서 분명한 거는 최근에 D리그 그리고 G리그까지 이어지는 이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 네. 그만큼 더 빠른 농구고 체력이나 혹은 선수의 어쨌든 벤치 멤버의 풍성함이 되게 중요해진 요즘 농구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D리그 혹은 G리그에서 콜업이 상당히 잦은 시대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BA 이거는 이제 콜렉티브 바게닝 어그리먼트. 그렇죠. 선수 노조와 NBA 간의 그렇죠. 계약.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투웨이 컨트랙이라는 그렇죠. 새로운 계약 방식이 올해부터 적용이 그렇죠. 돼서 이제 투웨이 컨트랙을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이 4년 이하인 선수를 대상으로 NBA 팀과 계약을 맺고 최대 45일까지 언제든지 그렇죠. NBA로 콜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예. 지난 시즌에 자연님께서 아마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해주셨던 거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하자고 했는데 못했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계속 못했어요. 밀었었죠. 하고 싶다고 했는데 네. 못했죠. 그래서 이제 팀당 2명까지 보유가 가능하고 이게 이제 기존 계약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기존 계약에서는 NBA 팀과 계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NBA 팀에도 콜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투웨이 컨트랙은 NBA 팀하고 계약을 이미 맺은 상태에서 D리그에서 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연봉도 투웨이 컨트랙이 훨씬 많이 받고 그렇죠. 그래서 유망주나 좀 클 것 같은 선수를 구단에서 미리 투자를 좀 하는 그렇죠. 그리고 연봉을 좀 보장해주는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그 뭐랄까 대우가 좀 더 좋아진 면이 없지 않나. 사실은 이런 부분이 G리그의 활성화를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결국 제가 투웨이 컨트랙을 얘기를 했네요. 되게 말씀하셨네요. 네. 궁금했거든요. 좀 공부 좀 해보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판타지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D리그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코리 크레이기라고 D리그 G리그에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데 대단하다. 폴 밀셉이 부상을 당한 덴버에 콜업이 됐었는데 6분 뛰더라고요. 6분 뛰고. 네. 트위터 많이 하나 보네요. 네.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네. 제가 말했잖아요. 저분 옆에 있으면 뭐 하나 떨어집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이제 성장하지 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보고 지켜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댈러스에 요기 포렐 나왔을만 해도 그렇죠. 몰랐죠. 누군데? 맞아요. 근데 저 어느덧 댈러스에는 정말 이제 빼서는 안 되는 벤치 멤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볼만하고 화끈하게 계약을 맺었죠. 그렇죠. 그리고 G리그가 뭐 자본주의에 노예일 수도 있지만 D에서 G로 바뀐 다음에 상당히 프로모션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자체도 이제 G리그의 선수들도 어쨌든 팬들과 좀 소통을 할 수 있게 편한 어쨌든 뭐 앱이라던가 방송 중계라던가 뭐 요즘 광고도 항상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정말 숨은 원석을 찾는 재미를 갖고 있는 변태 혹은 매니아
매니아라면 뭐 네. G리그는 볼만할 네. 것 같아요. 네. G리그 어플이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그 패스는 공짜입니다. 공짜로. 네. 어. 그래서 이제 재미는 그닥 없겠지만 네. 그래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전경기 언제든지 라이브를 안 해줍니다. 네. 네, 네.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의 자유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넥스트 매치업. 네. 12월 7일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이죠. 네. 휴스턴과 유타의 경기, 그다음에 레이커스와 필라델피아 경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커스와 필라델피아 경기는 신인들 재밌겠네요. 그렇죠. 싸움. 엔비드가 뛸런지 모르겠네. 아, 뛰어야죠. 백투백은 아니니까 뛰겠죠. 그럼요. 그리고 네. 또 레이커스에서 또 손맛을 재밌게 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몸 상태 69%에서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뛰지 않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잉그램이 한번 떡블락 한번 시작해줬으면 좋겠어요. 엔비드. 랜들은 여전히 못할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기억하고 1할인가 2할인가 랜들이요? 엔비드 상대로. 근데 엔비드가 확실히 임팩트 능력은 좋긴 하더라. 아.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그 포스트 무브에서 과거의 빅맨에게 볼 수 있었던 스텝 아웃 인해서 덩크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스킬을 정말 애는 굴기 싫은데 네. 풋스텝이 좋긴 하다. 하이라이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네. 그리고 이제 유타에 이제 고베어가 복귀를 했고, 그쵸, 또 고베어 최근 복귀했죠. 합체할 신인 미첼이 있기 때문에 농구도서 만나서 아니 또 한판 또 배우겠죠. 한 명 더 있죠. AB. AB. 예, AB 괜찮죠. 알렉 벅스. 네네네. 로드니우드가 안 들어온 틈을 타서 네. 괜찮죠. 다음 날인 12월 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주말에 있을 경기입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디트로이트, 그리고 보스턴과 샌안 토니오 스퍼스의 경기. 요거 애매해요, 저한테는. 이 보스턴 세난 경기 때 인저리에서 빼야 되나 지금? 빼지 마십시오. 아직 마십시오. 네. 안 들어옵니다. 아직은. 네. 돌아오고 나서도 몇 지금 경기는 잘 못하니까. 뭐 들으셨는데 저 견제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오더라도 아마 미리 그리고- 리스트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러스트를 하십시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워낙 많이 당했던 터라 네. 사람 말을 잘 안 믿어요. 나름 이 동서부의 상위권 팀들 간의 경기라서 재밌는 매치업이 되지 근데 사실 않나요? 디트로이트의 상승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건 오늘도 샌안토니오의 경기에서 사실은 거의 막판까지 호각세를 잃었거든요. 디트로이트의 상승세가 플루크는 아니다. 좀 볼만하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골든 스테이트 어떤 모습 보일지도 네. 좀 보면 재밌을 것 같고 네. 보스턴하고 샌안토니오는 감독끼리 네. 그 다음 마지막 경기는 12월 10일 일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월요일 날 있을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경기. 저번에 만났을 때 드론드가 박살을 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죠. 이제 스티븐스 감독이 어떤 대안을 갖고 만날 것인가. 대안을 해봤자 뭐 에런 베이스밖에 없죠. 뭔가 또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사이즈도 대결을 해야 되는데 호퍼도 좀 작죠. 네. 그래도 뭐모네 해도 보스턴은 아직도 승률 1위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정말 뭐랄까 어빙이 오늘 미러키전에서 과거에 졌던 경기를 복수하듯이 하는 그러니까 1승 1패였지 않습니까? 오늘 경기 때 보여주는데 어빙은 진짜 신이더라. 보스턴은 한동안 더 갈 것 같다. 네. 이 월요일 경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빵 감독이 또 어떤 전술을 갖고 와가지고 디트로이트 부술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보는 것도 재밌을 것 지금 같아요. 알로포드가 지금 거의 플레이메이커죠. 네. 어시스트 리바운드가 더 많아야죠. 리바운드를 못하는 건 어쨌든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수치가 그렇더라고요. 네, 이 월요일 경기라 또 혜인님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리셔서 그 특이한 게 오전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오후에 경기가 없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8회 방송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인님 2주 연속 하셨는데 어떠신지? 뭐 아직도 스페어 타이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바퀴 교체를 못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옆에서 삐그덕거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다음번부터는 또 이제 좋은 분들이 오셔서 원래 그 큰 그림, 좋은 그림 잘 그려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꾸 마지막 방송처럼 아니 맞아, 고백방송 이게 하시는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니 사람이 웃긴 게 진짜 검은 머리 난 놈을 믿지 말라고 아니 매일같이 마지막 번호처럼 얘기하면서 그냥 나올 거야. 뭐 이렇게 불러주시면 올게요. 오는데 밀당을 잘합니다. 이게 아예 댓글 달아주시는 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네.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제가 SNS를 굉장히 멀리하는 편인데 네. 이 맛에 진짜 하나 막 사람이
사람들이 내 이름 불러주고 막 한다고 하니까 막 몸둘 바를 못 들더니 막 내가 막 댓글하고 싶고 막 감사하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MBB에 피가 있네요. 네. 이거 피가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그쪽이 아닙니다. 저는 선비 느낌. 아무래도 저희가 그 학도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학도랑 그 비슷한 캐릭터. 그래요? 네. 뭐 비슷하지만 다른 저는 분명히 또 다른데. 하느님 많이 네.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사람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죠. 청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것 아. 같습니다. 네. 옛 여자친구를 대체해놓은 그런 느낌인가요? 낯선 사람에서 뭐 익숙한 향기가 난다 이런 건가요? 좀,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방송까지 모두들 행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MB온 에어!